비도 안 오고. 자, 기록하고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책이 하고 있는 이 페달링 책이 어, 전체적으로 어떤 곡에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페달을 쓸 수 있고 이런 얘기들로 가득 차 있어서 페달에 대한 얘기가 따로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나눠드렸던 거 혹시 다 출력을 하셨나요? 시간이 있으셨어요? 출력하실? 네. 이거를 제가 다른 책들에 보면 페달로만 되어 있는 책은 없고요. 페달이 이렇게 조금씩 다 들어있어요. 근데 전체 다 들어있진 않고 어떤 책엔 들어있고 어떤 책엔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데에 들어있는 페달 책은 거기에 있는 건 빼고, 그리고 안 했던 것 중에서 그래도 페달이 조금 잘 나와 있는 것들로 책을 추려서 제가 오늘은 요걸 조금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페달에 대해서 뭐라고 써 있는지 같이 오늘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훨씬 더 쉽게 잘 나와 있으니까 이거 보고 다음 주에 저거 마저 보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윤호신 선생님께서 저한테 연달아서 북세미나 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한 주 쉬자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6탄을 올려놨는데 한 주 쉬려고 한 주 띄어서 올려놨어요. 그런데 쉬려니까 조금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제가 이거를 한 주 더 그냥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옛날에 1탄, 2탄 때는 책 막 두 권씩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거 갖고 계세요? 이 책? 없으세요? 음악교육, 피아노 교육이라고 범영숙 선생님이 쓰신 건데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된 책은 아니고 최근 아마 1, 2년 사이에 나왔던 책일 거예요, 얘가. 그래서 요 내용이 라이트하니까 제가 혹시 책이 필요하신 분은 사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책을 뭐 구입하기 너무 벅차 그러시면 제가 요약해서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쉬는 한 주, 그러니까 다음 주 저희가 종강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무료 세미나 요거 해드릴 테니까 선생님들도 그때 시간 되시면 같이 오시고, 혹시 그날 못 오시는 분들은 또 똑같이 뭐 올려드릴 테니까요. 네. 북세미나 참석하셨던 분들은 그날 무료 세미나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프린트를 다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아니면 채팅 남겨주셔도 좋고. 네. 송정수 선생님 소리가 안 들리세요? 네, 소리 들리시죠? 네네네. 지금 들리실 것 같고. 네. 자, 프린트 하신 분. 지금 보이시는 분들은 네, 프린트 하셨고, 네, 하셨고, 안 하신 분들 있으시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 화면 공유로 띄울게요. 그러니까 혹시 안 하신 분들은 화면으로 같이 보시고, 올려놨으니까 나중에라도 출력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패드로 보실 거예요. 네, 그러세요. 네, 이게 보기 전체 화면. 이거 전체 화면 어딨죠? 쪽? 전체 화면 보기가 어디로 갔네요? 혹시 한글의 전체 화면 보기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저 지난번에 봤었는데 그냥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화면이. 네, 화면으로 보시고요. 잠깐만요. 잘 보이시나요? 예. 네, 제가 선생님들이 다 안 보여서요. 이렇게 화면을 해놓으면 네, 이렇게. 자, 보이시면 제가 전체 화면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어디 있는데. 그죠? 이거였나? 선생님 안 들어오세요? 윤원 선생님 오늘 못 오신다 하셨어요. 윤원 선생님 전화하시는 거죠? 선생님, 알겠어요. 주무세요. 예. 못 오신다 연락 오셨었어요. 오늘. 음, 자, 같이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첫 번째, 피아노는 어떻게 배울까라는 책을 보여드릴 건데, 음,
혹시 이 책 보신 분 있으신가요?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네, 이 책이에요. 여기서 발췌했고요. 안미자 선생님이 만드신 거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에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한번 같이 쭉 보도록 할게요. 피아노 연주에서 페달 사용은 테크닉이나 혹은 그 외에도 이거를 잠깐만요. 한 페이지에 보이게 하면 선생님들이 보이실까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 너무 작죠? 어떠세요? 너무 작으실 것 같죠? 이걸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셔야겠죠? 네, 제가 선생님 얼굴이 안 보이니까 그냥 안 보이는 채로 할게요. 이렇게. 네. 피아노 연주에서 페달 사용은 테크닉이나 혹은 그 외에도 다른 음악적 발달과 동등하게 중요한 기술이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페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적절한 페달의 사용은 첫 시작부터 신체적 청각적인 것과 더불어 피아노 연주에서 필요로 하는 기타의 모든 정신적 감각적인 것이 종합적으로 통합해서 조절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급 수준의 레파토리로 발전함에 따라 페달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페달에 대한 청각적 의식은 학습의 초보 때부터 길러야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되게 일찍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작품 전체에 대한 청각적 양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이런 경험은 되도록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뭐 바이엘 같으면 1권, 네, 그다음에 초급 교재 같은 경우도 첫 번째 교재 1번부터 무조건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경험을 많이 할수록 더 잘 할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사들은 초급과 중급 과정에서 페달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상급 수준으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왜 미루냐 하면 이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초급 과정에서 애들이 발이 페달에 닿지도 않고 또 건반에 익숙해져야 되고 악보 읽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느라고 아이들이 페달까지를 해보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런데 그 단락의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그러나 중급 과정부터는 특히 중요하게 다뤄야 할 과제가 페달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초급 과정 학생은 페달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중급 과정에서는 초급에 비해서 페달 사용과 소리에 좀 더 많은 집중력을 기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급할 때는 다른 거 배울 게 너무 많아서 못한다고 치더라도 중급 과정에 가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마스터를 했으니까 이제는 조금 더 페달 사용이나 소리를 듣는 거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집중력 있게 가르쳐라라고 나왔어요. 자, 현대 피아노에는 3개의 페달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여기 보시면 댐퍼 페달, 소스템프 페달, 소프트 페달 요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단락으로 넘어갈게요. 페달링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이 페달링이 사실은 말이 조금 다르게 써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영어로는 다 똑같은데 아니 영어로도 다르게 쓰여 있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 말로는 되게 많이 다르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 책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페달링에는 기본적으로 레가토 또는 싱코페이티드 페달링, 그리고 스타카토 페달링,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나누고 있어요. 싱코페이티드 페달링은 우리가 아는 레가토 페달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누르고 나서 바꾸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싱코페이티드 페달링은 음을 레가토로 연결시키는 보조 역할로서 건반을 누를 때는 페달을 올리고 음이 약간 소리를 낸 후 즉시 페달을 밟는 것. 즉 새로운 소리를 낸 직후까지 소리가 약간 겹치게 한 후에 재빠르게 페달을 바꾸어 주는 것이다. 이 경우 손과 발의 동작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치면 발은 띄고 다시 이렇게 하면 또 발은 밟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한편 스타카토 페달링은 손과 발의 동작이 완벽하게 일치하여 연주자가 원하는 길이만큼만 페달을 짧게 누르는 것을 말한다. 제가 이거 쓴 거라서 조금 오타 있는데 그냥 봐주세요. 아마 이해는 가실 거예요. 네. 그래서 스타카토 페달링은 같이 누르고 같이 뛰는 걸 얘기해요. 그걸 쓰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싱코페이티드 페달링 그리고 스타카토 페달링. 그 밑에 단락 볼게요. 페달링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기 별땡땡 해야겠죠. 자신의 소리를 정확하고도 비판적으로 듣는 능력이다. 그래서 모든 측의 공통되게 나오는 게 귀가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계속 볼까요? 연주자는 음악이 진행되는 결과를 경청함으로써, 그러니까 경청이라는 거는
그냥 말하는 거를 그냥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주자가 음악이 흘러오는 동안 이거를 열심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가면서 보시면 페달이 정확하게 사용되었는지 언제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 열심히 들으면서 그동안에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해야 된다. 그러므로 페달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정확하게 페달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깨끗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언제나 잘못된 것이므로 반드시 누구의 판단을 따라야 한대요? 귀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인제 고전 시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고전 시대 양식은 깨끗하고 맑은 소리를 요구한대요. 그래서 처음으로 페달을 경험하는 학생들에게 고전 시대의 작품은 페달 사용 기술 개발에 매우 적절하다. 비록 이 시대의 작곡가들이 악보에는 페달 표시를 해 놓지 않았으나 현대의 악보에서는 편집자들이 사용 가능한 페달 표시를 해 놓았으므로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거 참고를 참 잘해야 돼요. 누가 에디팅을 했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곡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대가 어땠는지를 알아 놓는 거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볼게요. 전형적인 고전 시대 양식인 호모포닉 작품, 즉 화음이나 알베르트 베이스 반주에 대비해서 긴 음부의 선율에서는 페달을 사용할 수 있다. 세심하게 사용된 페달은 고전 시대 양식의 정신을 재창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대입법적인 작품은 고도로 세심한 페달링 테크닉과 세련된 귀가 있어야 하므로 대체로 사용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예를 들어서 바하 인벤션 같은 거요. 그런 거 쓴다면 어떻겠어요, 페달이. 이거는 대입법은 라인 두 개가 하는 거기 때문에 페달을 쓰기에 적합하지 않죠. 근데 화성으로 이어 울리는 이런 데가 오히려 페달을 쓰기에 훨씬 더 적합하겠죠. 그래서 그 밑에 단락을 볼게요. 고전 시대 작곡가들 중에서 베토벤을 제외하고는 악보에 페달 표시를 해 놓은 사람이 거의 없고 베토벤조차도 소수의 작품에만 표시를 했다. 어느 한순간 연주는 악기, 장소, 그리고 연주자의 기분에 의해 결정되는데 좋은 페달링에는 편집자가 악보에서 지시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동작, 반동작, 그리고 시간이 변수로 작용한다. 그래서 작곡가가 표시를 해 놨을지라도 내가 이걸 어느 홀에서 어떤 연주자로 어떤 청중을 대상으로 어떤 플랜을 가지고 연주했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진짜 중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디렉션은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써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거듭 강조하지만 페달 테크닉에서는 손과 발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것 이외에도 정확하고 비판적으로 듣는 기술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학생은 각 과정의 결과를 들음으로써 페달을 언제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누르고 선생님이 떼는 게 아니라 뒤에도 어떤 분이 잔소리하셨던데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결정하는 거예요. 학생이 계속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들리는지 어땠는지 이게 지저분하게 들리는지 이런 거를 아이들에게 계속 확인을 시켜 주셔야 되는 거죠, 레슨을 하실 때. 자, 밑에 계속 볼게요. 페달 사용에 있어서는 역사상 베토벤이 선구자로 간주되고 있다. 실상 그는 자신이 악보에 표시한 것보다 훨씬 많은 페달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니까 작곡가가 베토벤이 썼지만 어떻게 일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겠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봤듯이 할 때마다 자기도 다르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기할 수는 없었겠죠. 계속 보시면 그러므로 연주자는 작곡가나 편집자의 페달 표시에 대해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악기 자체도 당대와 상당히 다르거니와 우리 그때 악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르게 써야 되고 그리고 또한 페달 표시 그 자체가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래서 인제 뒤에 얘가 휘어 엘리즈 우리 엘리제를 위하여가 나와 있는데 엘리제 여기 보시면 작품 번호 W 작은 O 큰 O 59. 네. 그래서 이거 이게 그거잖아요. 이렇게 작품 번호라는 게 원래 출판 연도로 되어 있는데 쫙 해서 해 놓고 보니까 나중에 막 발견이 됐어. 그래 가지고 막 작품 번호 없어. 그래 가지고 나중에 작품 번호 없는 걸로 분류한 경우가 있는데 엘리자 리아가 대표적인 거죠. 이 WO
W 작은 호 큰 호. 예, 이 59의 엘리제를 위하여를 예를 들어보면 여기에는 베토벤이 직접 지시한 페달 표시가 있대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의 악보에 보시면 여기 페달 표시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작품을 공부하면서 학생은 작곡가 자신이 지시한 페달조차도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악보가 79에서 83마디를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에 지금 표시가 지금 악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베토벤이 이렇게 썼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한 페달을 사용해라. 그럼 되게 지저분하겠죠. 이 반음계까지도 전부 페달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저분하게 들리죠. 그래서 이 페달이 현대 피아노로 치면, 옛날 피아노로는 괜찮았겠지만 현대 피아노로 치면 울림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섞여서 지저분해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베토벤은 마디 82의 고음 음역 80이라고 여기 M80이라고 써 있는 네 번째 마디 요거를 얘기해요. 여기에 고음 음역에서 의도적으로 반음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페달을 쓴 걸 보면 반음계적 음계로 인한 약간의 불협화음을 원했을 것이다. 그런데 현대 피아노에서 단지 하나의 긴 페달은 선율에 포함된 반음계의 비화성으로 인해 울림이 고전시대 양식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므로 페달은 부분적으로 바꿔주거나 또 혹은 약간씩만 흔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풀 페달을 쓰지 않고 이거를 써주려면 페달을 아예 반음계니까 페달을 끊어버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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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달을 바꿔줌으로 해서 베토벤이 원했던 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이 퓨어 엘리제에서 여기에 페달을 안 쓰도록 되어 있어요. 네. 자, 또한 이 작품에서는 페달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많은 패세지에서도 역시 페달을 쓸 수 있다. 베토벤이 쓰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실제로 연주할 때 굉장히 많은 패세지에서 페달을 썼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잘 듣고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고전 시대의 작품을 신중하게 편집한 레파토리를 통해서 중급 수준의 학생이 페달을 사용할 수 있는 예는 무수히 많다. 고전시대 문헌은 작곡자나 편집자가 표시를 하지 않았어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페달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의 이제 페달을 사용하는 예가 여기서 쭉 나오는데 이거 참 좋아요. 이 페달을 사용하는 포인트를 알고 계시면 6가지의 포인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페달은 화성이 바뀔 때마다 반드시 바꿔줘야 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전시대 곡을 대하는 거예요. 자, 화성이 바뀔 때마다 반드시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악보, 그 악보가 예를 들어서 나와 있어요. 이거 보시는 분은 이 악보를 보시면 좋겠어요. 이거 바가텔인데요. 이 바가텔인데 이것도 작품 번호가 없는 바가텔 중에 하나예요. 이 베토벤의 바가텔에서는 페달은 화음이 소리 나자마자 바꿔주는 거, 그 다음 화음이 소리 낼 때까지 계속 누르다가 다시 바꿔주는 우리가 아는 그 바로 싱코페이디드 페달, 레가토 페달이라고 하는 그 페달을 사용합니다. 이런 패시지는 아주 비판적으로 적이고 예민하게 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흔히 페달을 정확하게 눌렀다고 확신하더라도 미세한 시간적 차이로 현재 소리가 바로 전의 소리와 겹쳐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소리의 결과에 따라 동작보다는 물론 귀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이걸 치고 만약에 그 다음 음을 쳤을 때 조금만 더 많이 누르고 떼면 바로 바꾸는 것보다 굉장히 지저분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 약간의 차이를 우리가 귀로 정말 예민하게 듣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화성이 바뀔 때는 바꿔줘야 되는데 이 싱코페이드 클락은 페달은 보통 바로바로 바꿔줘요. 페달을 그러니까 화성을 치자마자 바꿔주는 예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레가토 소리가 필요할 때는 언제나 페달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고전시대 양식에서 느리고 긴 선율 음부에서는 페달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베토벤의 소나타가 나왔는데 1악장이 나왔는데 여기서 페달이 어디 나오냐면 하고 빰빰빰빰빰빰 할 때 오른손이 다리
오른손에 4분음표의 선율을 연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인제 왼손도 어차피 하나의 코드를 칠 거를 나눠서 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페달로 씀으로 해서 요거를 연결을 해 주는 효과를 보여주는 거죠. 요거 끝까지 설명하고 나서 다시 한번 악보만 보면서 제가 페달링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소리를 풍요롭게 하는 효과까지가 있어서 요렇게 쓸 수 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예가 하나 더 나와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레가토 소리가 필요할 때 페달을 사용하는 예가 여기 하나 더 나오는데 클레멘티 소나티나예요. 클레멘티 소나티나에서 제 2 악장인데 여기는 레가토 소리를 창출하는 수단으로서 페달을 사용하는 또 다른 예. 자, 보세요. 이 작품에서처럼 단선율이 따라리라라라라 이렇게 단선율이 얇게 나오잖아요. 요럴 때는 페달을 half만 눌러서 너무 많이 울리지 않게 해 준다. 음. 만약에 풀로 눌렀을 때 그렇게 큰 효과가 없고, 왜냐하면 요게 얇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단선율을 쓴 거잖아요. 이 사람이 만약에 풍성한 소리를 원했으면 코드를 썼겠죠. 아니면 레인지를 넓게 썼거나. 그런데 지금 가까운 음역대에서 단선율을 썼다는 건 맑고 깨끗한 음을 쓰고 싶다는 거였으니까 이럴 때는 해프 페달을 써서, 여기는 그냥 이렇게만 돼 있지 보통 우리가 뭐 해프 페달 써라, 쿼터 페달 써라 이렇게 악보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는 해프 페달을 쓰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계속 밑에 보시면 바로크 고전 낭만 인상주의 그리고 현대 음악에서의 소리의 울림은 광범위하게 다양하다. 흔히 고전 시대의 작품에서는 페달을 화성의 진행보다 좀 더 자주 바꿔줘야 되는데, 그것은 선율에 포함된 비화성음이 작품 전체의 짜임새를 육중한 낭만 시대의 소리로 바꾸어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깔끔하게 코드 치려고 하는 거를 우리가 막 다 섞어 놓으면 고전곡을 치는데 낭만처럼 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명하고 깨끗한 선율을 특징으로 하는 고전 시대 작품에서는 선율의 움직임에 따라서 페달을 바꿔 주어야 한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시면 음대 애들이 유튜브 올려 놓은 게 있어요. 만약에 피아니스트가 소나티나를 친다면 그거 보셨어요? 예, 그런 거 나와 있는 거 있는데, 걔네들 보면 모든 소나티나를 낭만처럼 쳐요. 라인도 낭만처럼 하고 그다음에 페달도 낭만처럼 치고. 근데 우리는 사실은 다들 낭만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뭐 외국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곡들을 일단 뭐 클레멘티 하면 안 되지. 뭐 이거 할 때 이렇게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다 페달까지 쓴다는 거죠. 그래 가지고 소리를 완전히 그 시대를 무시하고 만약에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해 줘야 된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아르페지오나 분산화음. 아르페지오 칠 때 분산화음 칠 때도 역시 페달을 사용할 수 있다. 왜요? 같은 코드 안에서 치는 거니까요. 아르페지오도 같은 코드 안에서 쓰는 거고 분산화음도 화음을 분산해 놓은 거니까 요럴 때 페달 쓸 수 있다. 그래서 C.P. 바흐의 작품인 솔페지, 거기도 보면 여기 다음에 악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요것도 하실 때는 역시 페달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코드마다 지금 여기 페달 보시면 코드마다 요렇게 바꿔서 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렇게 하면 훨씬 더 깨끗하고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러나 고전 시대 선명한 C 단조 소리를 위해서 오마디, 여기 오마디에 보시면 여기 페달을 한 박자 단위로 바꿔서 계속 바꾸고 이렇게 뭐 지금 코드도 계속 바뀌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바꿔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첫 마디와 넷째 마디 하행 스케일, 여기서 연주자는 같은 화성 안에서의 선율의 파동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요렇게 하행에서는 사실은 요렇게 스케일이 내려오면 이런 데서는 페달을 쓰지 않죠. 페달을 쓰면 그게 다 섞일 테니까 코드 안에서 쓰는 게 제일 좋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가서요. 네 번째는 뭐냐면 페달 사용은 다이내믹스랑 연관되어 있다. 이거 아마 다른 책에도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는 책 중 이 내용 중에는 다이내믹스 얘기가 없는데 여기는 다이내믹스 얘기가 나와 있어요. 보세요. 댐퍼 페달은 배음, 댐퍼 페달이라는 게 인제 우리가 하나를 누르면 오버톤이 여러 개가 울리잖아요, 소리가. 그렇게 울리는데 페달을 쓰면 댐퍼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배음이 훨씬 더
더 많이 나서 소리를 더 풍성하게 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밑에 요거 저기 모차르트 장성 행진곡이 나왔는데 요때 요렇게 페달을 우리가 써 준다면 사실은 도를 칠 때 도뿐만이 아니라 배음이 쩌저저저작 울리고 미도 마찬가지고 솔도 마찬가지라서 소리가 굉장히 풍성하게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포르테를 칠 때 우리가 훨씬 더 많이 크레센도를 저기 뭐지 댐퍼 페달을 쓰고요. 피아노를 쓸 때 댐퍼 페달을 많이 쓰지 않아요. 그쵸? 그게 그 이유 때문이고 사실은 크레센도 할 때도 댐퍼 페달을 많이 쓰고 디미뉴엔도 할 때는 댐퍼 페달을 많이 안 쓰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베토벤은 크레센도와 디크레센도 패시지를 도와주는 데에서도 페달을 자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그래서 솔페지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는데 이 악보예요. 여기 보시면 페달을 사용해서 다이내믹 여기 지금 이렇게 왼손이 짠짠짠짠짠짠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럴 때도 페달을 씀으로 해서 페달을 그러니까 댐퍼를 오픈을 해 버리면 소리가 계속 점점 더 크게 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났던 게 또 거기서 다른 음의 배음이 울리고, 울리고, 울리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음량은 커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페달을 써 주는 게 크레센도를 만드는 거죠. 지금 보시면 여기서 크레센도를 하라고 했는데 왼손 같은 경우에 보시면 레 아주 심플해요. 레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위에만 얇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 가지고 크레센도 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코드가 아니고 하나를 치는 거라서. 그래서 요럴 때는 처음부터 페달을 써서 크레센도 효과를 내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현대 피아노에서는 위에 나와 있는 책에 나와 있는 거 보면 3 마디하고 4 마디의 강박을 매우 세심하게 듣고 부분적으로 바꿔 줘라. 이렇게 요게 3 마디. 네. 3 마디, 4 마디. 네. 나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페달은 악센트가 있는 화성, 특히 불협화음의 날카로운 자극을 가중시키기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 모차르트 아다지오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도 매우 비판적으로 잘 들어야 하는데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잘 들어야 된다. 특히 쉼표가 있는 마디 17, 18 지금 이게 16 마디부터 시작한 거고요. 17, 18에 보면 여기 쉼표가 나와 있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페달을 너무 일찍 누르거나 너무 끝나고 났는데 오래 지속을 쪼금 많이 하게 되면 낭만처럼 들릴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르고 여기서 반드시 빨리 떼 가지고 깨끗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싱코페이티드 페달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6번 한번 볼게요. 페달은 또 어디서 쓸 수 있냐면 스타카토 패시지도 쓸 수 있다. 스타카토 페달이라고 우리 아까 왜 싱코페이티드 페달이랑 스타카토 페달이랑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스타카토 페달은 색채와 효과를 위한 거. 그러니까 손으로 같이 누르고 손 뗄 때 같이 뗄 거면 사실 손으로도 할 수 있는데 '왜 발을 써?'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색채와 효과를 위한 거라고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손과 발이 동시에 떨어지는데 연주자는 원하는 만큼의 지속음을 정확하게 얻기 위해서 매우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요 바가테를 보시면 여기서 누르고 여기서 떼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여기서 짧게 같이 누르고 떼고 누르고 떼고 누르고 떼고. 그런데 이렇게 짧은 스타카토의 코드를 칠 때 쪼끔만 길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스타카토의 효과가 나지 않고 마치 쪼끔 길게 마르카토처럼 들릴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그냥 쉼표처럼 들릴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음 같이 누르고 같이 떼는데 그게 어떻게 구분을 하냐 하면 동작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소리로 내가 어떻게 떼어야 될지를 생각하는 거.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고전시대 작품은 지금까지 고전시대 작품을 봤는데 전격 종지로 5 도에서 1 도로 끝나는 것이 많다. 그죠? 음악이 요구할 때는 언제라도 스타카토 페달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거 빨간 줄 땡땡 하셔야 되는데 전격 종지로 끝났을 때 이때는 레가토 페달보다는 스타카토 페달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지금 여기 밑에 악보 두세 개 악보 보시면 여기서 끊고, 끊고 이게 고전의 전형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끊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네. 요렇게 됐을 때는 스타카토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리마인드 작업을 한번 해 볼게요. 지금 6 개를 얘기를 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화성이 바꿀 때 반드시 바꿔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레가토 소리가 필요할 때 페달을 써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르페지오 그리고 브로큰 코드 할 때 페달 써라. 네 번째는 다이내믹 할 때요. 크레센도 이런 거 할 때 써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액센트가 있는 화성이나 불협화음 같은 거를 더 자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때도 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스타카토 패세지에도 쓴다. 이렇게 여섯 가지가 우리가 지난번에도 책에서 봤던 내용이긴 한데 그보다 이게 훨씬 더 클리어하죠. 보시기에. 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학생이 페달할 때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어요. 보시면 학생이 처음으로 페달을 사용할 때 교사는 반드시 한 번쯤은 페달 사용법에 대해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밟을 때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이 어느 날 갑자기 콩쿠르를 나갈 때가 되니까 페달을 밟으라고 했어요. 근데 전 언제 밟았냐면 소나티나 할 때 밟았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그런데 선생님이 저한테 이거는 이런 페달이야, 이건 이런 페달이야 라고 설명해 주신 기억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들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왼쪽에 있는 거는 쓰지 않는 페달이라고 했던 기억은 나는 걸 보면 오른쪽 페달을 어떻게 했냐면 밟아. 그래서 밟았어요. 여기서 떼. 선생님이 이렇게 마크해주면 뗐어요. 근데 내가 이걸 왜 밟는지, 내가 이걸 왜 떼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쵸? 그래서 완전히 클 때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귀로 듣고 내가 알아서 잘 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페다고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줘야겠죠? 제가 드는 생각은 계속 생각을 해봐도 아이들은 설명하면 잘 알아듣는다예요. 우리가 모를 것 같지만 잘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반드시 설명을 해줘야 된다. 네. 그래서 페달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자세하게 여기 나와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발뒤꿈치는 땅에 붙여. 그랬을 때도 발뒤꿈치를 땅에 붙여. 자, 붙이고 쳐. 자, 앞으로 쳐. 앞에 이렇게 뾰족 나온 대로 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바닥에 붙여야 되는지, 왜 여기로 밟아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 넷째 줄에 있는, 다섯째 줄에 있는 건데 만약에 발을 페달보다 높이 쳐들고 펌프짓 하듯이 이렇게 내려 밟으면 그러면 소리가 어떻게 나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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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하는 소리가 나면 우리가 음악을 칠 때 쿵쿵쿵쿵 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고 싶어요? 음악을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나면 안 되는 거고 여기 청중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소리가 절대 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레가토 페달을 하든지 스타카토 페달을 하든지 반 페달을 하든지 굉장히 예민하게 써야 되는데 발 뒤꿈치를 들으면 예민하게 쓸 수가 없죠. 이걸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를 알려주시고 해보면 돼요. 해보면 힘든 줄 알아요. 그래서 저기 그저께인가? 우리 이혜본 선생님하고 제가 통화하다가 얘기 들었는데 몇 살이라고 그랬죠? 저기 가위질을 안 해본 아이가 왔대요. 걔가 저기 조금 이제 나이가 있다고 하면 좀 유하지만 어쨌든 6세 7세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음, 저기를 해본 적이 없대요. 저기 가위질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가 위험해서 안 시켰다 그러더래요. 근데 해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위험한 것도 해봐야지 아는 건데 다치면 안 되게 조심을 해야 되고 안전가위 같은 게 있으니까 쓰면 되는 거고 페달도 마찬가지로 해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어깨에 올리는 아이들 더 올려 한다고 했잖아요. 지가 올려서 너무 힘든 줄 알면 풀어요. 근데 선생님이 내려 그러면 왜 내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애들이 계속 올리거든요. 그래서 페달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랑 같이 들고도 해보고 발가락 끝으로도 해보고 그냥 발을 쑥 안에 집어넣어서도 한번 눌러보고 그러면 이게 왜 힘든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쳐야 된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얘기가 있냐면 청중이 알아차리도록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비록 페달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오른쪽 발은 항상 댐퍼 페달 위에 살며시 놓아두거나 혹은 페달 가까이에 두어서 페달을 사용할 때 당황하거나 헤매지 않고 즉시 밟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 그래서 저는 아예 기초에 시작할 때 이렇게 발 이렇게 놓게 하거든요. 이렇게 똑같이 놓게 안 하고 아예 앞발을 앞으로 왼쪽 발은 조금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페달 밟는 아예 형태로 놓고 아예 처음부터 가르쳐요. 왜 그러냐면
금방 페달이 나올 건데 똑같이 놓으면 나중에 페달 밟을 때 애들이 중심이 다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페달을 밟을 수 있게 오른발을 조금 앞으로 내밀게 하면 왼발이 그 자리에 있으면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그 왼발은 그러면 어느 정도 뒤로 빼면 제일 편할까 해서 왼발은 바닥이 닿는 한에서 조금 뒤로 빼고 요렇게 해서 아예 처음부터 세팅을 해 놓으면 훨씬 더 애들이 페달 밟을 때 굉장히 수월하게 밟아요. 이때 중요한 거는 오른발을 앞으로 갔을 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너무 많이 앞으로 가지 않도록 쪼끔만 앞으로 가도록 하고 그런 다음에 중심을 왼발로 맞춰야 된다. 왼발의 발뒤꿈치는 꼭 땅에 닿아야 한다. 네, 요렇게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시켜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준비할 수 있도록. 자, 그다음에 페달의 사용은 언제나 음악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소리 영상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어야 한다. 학생은 페달링 과정을 귀의 지시와는 무관하게 다만 신체적 운동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죠. 우리가 그렇게 배웠고 사실은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배우고 있죠. 계속 볼게요. 발로만 하는 기계적인 페달링은 학생으로 하여금 음악에서 무엇이 생기고 있는지에 대해 실제로 듣지 않고 연주하게 하므로 질 높은 연주를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저도 콩쿠르 심사를 가보면 어 페달을 '아이 쟤는 그냥 페달 안 쓰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페달을 전혀 신경 안 쓰고 막 누르는 거죠. 그게 감점의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페달은 근데 아이들이요 페달을 자기가 스스로 듣지 않으면 콩쿠르에 나갔을 때 콩쿠르장에 있는 페달은 내가 연습하던 페달과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더 낮을 수도 있고 더 높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페달을 쓸 때 울림이 되게 다를 수도 있어요. 내가 맨날 업라잇에서 연습을 하다가 갑자기 큰 홀의 그랜드 피아노를 접했을 때 굉장히 다르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자기가 듣고 바로 조정해서 쓸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전 콩쿠르 나갈 때 학원에 있는 피아노 돌아다니면서 연습하게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한 군데서만 계속 연습할 게 아니고 "콩쿠르 나갈 때가 됐으니까 너는 그랜드에서 해."가 아니라 정말 다양하게 접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귀를 계속 열어 줘야 된다. 학원에서는 귀로 잘 듣기 참 힘들어요. 우리나라 학원이 그렇게 방음을 하지만 완벽 방음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내 소리보다 남의 소리도 참 많이 들려서요. 그래서 어 어떤 아이들은 좀 조용한 시간에 와 가지고 봐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페달도 "듣고 있어?" 라고 저도 애들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거 들었어? 듣고 있어?" 그럼 애들 들린대요. 제가 "아니 그냥 그렇게 듣는 거 말고 일부러 들어야 돼. 네가 듣는 거. 잘 듣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도 보시면 잘 안 들으실 거예요, 선생님들도 피아노 치실 때. 그래서 느린 연습이 참 중요하고요. 페달도 역시 느리게 치면서 예민하게 해 봐야 돼요. 그래서 느린 연습할 때는 페달을 연습을 안 한다? 이것도 쪼끔 모순된 거죠. 빠르게 손 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 페달 친다? 그거 아니죠. 네. 그래서 페달링은 기초부터 계속 연습을 시켜야 된다. 자, 그다음에 계속 볼게요. 상급 수준의 레파토리에 도달하기 전에 학생들은 다양한 종류의 페달 사용법을 경험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능이란 이미 습관이 들어버린 상태에서는 전체적 진행 과정이 과격하게 바뀌지 않는 한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데에 비해 상급 수준에 와서 전체적인 양상으로 그것을 새로이 배운다는 것은 어려운 과정이 되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처음에 안 해 놨던 걸 갑자기 하라 그러면 되게 어려우니까요. 여러 개를 막 계속 뭐 일단 음정 박자 보고 그다음에 손의 테크닉을 다시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음악성을 하고 마지막에 페달을 입히고 이렇게 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페달과 뭐 왼손을 같이 한다든가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한 거죠. 특히 쇼팽 곡 같은 경우 보면 페달하고 왼손하고 가면 좋고 그다음에 고전곡들도 페달하고 왼손하고 가면 좋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예 그렇게 연습을 시키셔도 되겠죠. 물론 맨 처음에는 페달 없이 손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야 되고요. 손으로 할 수 있으면 손으로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페달을 쓰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인제 페달을 써야 되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계속 볼게요. 페달 학습 과정은 순서를 정하고 신체적, 청각적인 것에서 종합적으로 조절되도록 통합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손과 발이 움직이려면 되게 헷갈리잖아요. 손이 칠 때는 페달을 떼어야 되고 그다음에 페달을 칠 때는 손을 들어야 된다는 이렇게 거꾸로 가는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처음에.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는 신체적인 거.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많이 밟아봐야 잘하겠죠. 신체를 바르게 하려면 우리가 테크닉 연습이랑 똑같잖아요. 테크닉 연습도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지를 알고 그다음에 많이 반복하면 잘 칠 수 있는 것처럼 페달도 많이 밟아보면 잘해요. 단 뭘 잘해야 되냐면 테크닉을 할 때 우리가 많이 밟아보면 잘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하나의 요건이 있죠. 정확한 방법으로라는 게 앞에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페달도 많이 밟아봐야 되죠. 그런데 단 앞에 뭐가 들어가냐면 좋은 귀를 가지고가 들어가는 거죠. 잘 들으면서 그걸 가지고 페달을 많이 눌러보면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단계부터 막 어려운 패스지 나왔을 때 갑자기 페달 밟으면 어려우니까 기초 단계부터 같이 가는데 요게 신체적인 거 청각적인 게 같이 잘 이렇게 코딩을 이루어야지 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페달이 3 개나 있는데 소프트 페달이나 소스테너토 페달이 되게 길게 나온 책은 없어요. 다 댐퍼 페달이 되게 많이 나오고 소프트 페달이나 소스테너토 페달은 아주 짧게 나와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댐퍼 페달이 그만큼 기능도 많고 하기도 어렵고. 네. 그러니까 댐퍼 페달을 처음에 시키시는 게 좋겠죠. 자, 그다음에 소프트 페달 한번 볼게요. 맨 왼쪽에 있는 페달. 자, 그랜드 피아노에서 소프트 페달 혹은 우나코르다는 해머가 때리는 줄의 수를 줄여서 개별적인 음의 울림이 줄어들게 한다. 업라이트 피아노에서는 해머를 줄에 가까이 대어 해머가 줄을 때리는 힘을 줄여준다. 어떤 경우이건 둘 다 각 음의 울림은 줄고 배음이 적어지는 약한 소리를 낸다. 이러한 이유로 화려하고 선명한 소리를 내고자 할 때는 소프트 페달을 사용하지 않는다. 소프트 페달은 흔히 바이올린의 야금기와 비교한다. 어 그런데 소프트 페달은 전에 우리가 다른 책 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소프트 페달은 우리가 우나코르다라고 한다고 했고 그쵸? 혹시 오늘 이제 처음 저랑 또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 보자면 선생님들도 아는 얘기 자 우리 한번 리마인드 작업해 볼게요. 자 소프트 페달은 그랜드 피아노에서 소프트 페달을 누르게 되면 왼쪽 페달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건반이 전체적으로 이동을 하죠. 그러면 원래 줄이 3 개가 있는데 3 개의 줄을 해머가 쳐서 소리를 냈었죠. 이 해머는 뭘로 만들었다고요? 이거 지금 펠트로 만들어져 있다고 했어요. 근데 해머가 3 개의 줄을 쳐서 소리를 내는데 처음에는 해머가 그냥 펠트 그냥 이었는데 얘가 자꾸 치다 보니까 한 곳에만 닿아서 소리가 또랑또랑또랑 나게 되는 거는 줄을 계속 치면서 얘가 줄 닿는 곳에 홈이 생기고 그게 단단해지면서 줄을 만났을 때 또랑또랑또랑또랑 소리가 나요. 그러면 걔가 옆으로 움직이면 소프트 페달을 밟아서 옆으로 움직이게 되면 하나의 줄을 친다. 근데 지금은 2 개의 줄을 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옛날 피아노는 하나의 줄을 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나코르다라고 했었던 건데 지금으로 따지면 듀에코르데로 해야 되겠죠 원래는. 그래서 지금은 2 개를 치지만 지금도 그냥 우나코르다라고 하고 그래서 그냥 UC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하나를 치게 되면 1번 소리가 줄어든다. 왜냐하면 3개 쳤던 걸 하나를 치니까. 밑에 굵은 줄 하나짜리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를 치던 걸 좀 옆으로 비껴서 쳐요. 그러면 음량이 줄어듭니다. 첫 번째.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음색이 변한다. 또랑또랑또랑 쳤던 이 홈이 만나는 거가 옆으로 움직이면서 홈이 아닌 부분, 원래 있던 펠트 부분을 침으로 해서 소리가 다시 퍼석퍼석하게 바뀐다. 그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를 3 개를 쳤을 때의 배음과 그다음에 하나를 쳤을 때의 배음은 울림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음색이 완전히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음색이 굉장히 많이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소프트 페달이라는 게 단순하게 음량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서는 지금 음량 얘기만 나왔는데 단순히 음량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피아니시모가 소리가 안 나. 그래서 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원래는. 네. 원래는 음색을 변하게 하기 위해서 소프트 페달을 쓰는 거죠. 근데 저도 지난주에 저희 교회 인제 반주 저희 현장 예배 드리긴 하는데 그냥 주로 온라인 예배고
그다음에 현장 예배는 굳이 오고 싶으신 분들만 오셔 가지고 드리는데 이제 전 반주자니까 가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이제 특송을 하는데 성가대가 못 쓰니까 특송을 한 분이나 두 분이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인제 특송을 매번 하는데 현장에서 하는 특송이 그게 유튜브로 잘 송출이 잘 안 돼서 미리 녹화를 해요. 녹음을 해 놔요. 그래서 전주에 미리 녹음을 해 놨다가 그걸 틀어 놓고 이제 거의 립싱크처럼 하는 거예요. 당일에는 그걸 틀어 놓고 그냥 거기다가 맞추는 거죠 완전히. 그렇다고 소리를 안 내는 건 아닌데 근데 제가 피아노를 치는데 이제 언제 스타트 될지 모르니까 막 긴장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스타트 되면 이제 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크게 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소리랑 막 겹치니까 그 제가 되게 작게 쳐야 되잖아요. 엄청 작게 쳐야 되잖아요. 어려우니까 저도 소프트 페달 누르고 했어요. 작게 하려고. 그런데 원래는 단순하게 작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소리 작아지면서 음색을 바꾸고 싶을 때 사실은 포르테 칠 때도 소프트 페달 쓰기도 하거든요, 음색을 변하게 하기 위해서. 네. 흔하지는 않지만. 네. 그래서 여기 요렇게 인제 소프트 페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두 번째 줄에 업라이트 피아노에서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업라이트 피아노는 역할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업라이트 피아노에서는 이렇게 소프트 페달을 눌렀을 때 건반이 옆으로 이동을 하지 않고 어떻게 되나요? 해머가 여기서 쳤다면 앞으로 이동해서 여기서 치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치다가 여기서 치면 음량이 당연히 줄겠죠. 여기서 던지는 거랑 요렇게 던지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음량이 줄어요. 근데 음색이 변하지 않아요. 그냥 음량이 주는 역할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소프트 페달은 그랜드에서 제 역할을 하고 업라이트 피아노에서는 제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페달을 배울 때는 댐퍼 페달 외에 어 뭐 소프트 페달 그다음에 소스테노트 페달을 밟을 때는 그랜드에서 배우는 게 좋아요. 네, 댐퍼는 어디서나 배워도 상관없고 더군다나 소스테노트 페달은 또 다르니까요, 업라이트에서. 자,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밑에 단 소프트 페달은 자, 여기 소프트 페달은 큰 소리에서 작은 소리로 갑자기 바뀌는 패세지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막 크게 나오다가 갑자기 수비도 피아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소프트 페달을 밟아주면 소리도 작아지면서 음색도 확 바꿔주니까 효과가 아주 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럴 때 한번 쓰시면 좋고 가능하면 많이 쓰는 것도 괜찮아요. 어떤 계속 볼게요. 갑작스러운 변화라도 손가락으로 가능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변화를 요구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소프트 페달을 누름으로써 소리를 덜 울리게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프트 페달은 다른 음역에서 반복되는 작은 다이내믹 단계에서 메아리 효과를 주는데도 효과적이다. 저 위에는 큰 소리에서 갑자기 수비토 피아노 하는 거 얘기했었고 이번에는 에코 효과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앞에 나오고 또 다른 게 나왔는데 여기가 에코 부분일 경우 그럴 때는 에코는 어때요? "야호." 하는 사람이랑 저 산에서 "야호,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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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들리는 건 되게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고렇게 할 때도 굉장히 효과적이다. 또는 같은 부분이 반복되는 거. 반복되는 거에서는 사실은 똑같은 거를 하면 재미없잖아요. 반복은 언제나 다르게 해야 되거든요. 요럴 때 그다음에 한 부분에서 주제가 여러 번 나타날 때 요럴 때 음질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것은 단지 작은 소리에서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고 대조되는 음의 광택을 창출하게 한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 빨간 줄 땡땡이요. 소프트 페달이 피아노나 피아니시모의 소리를 얻기 위해 손가락을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피아노가 안 되니까 소프트 페달 써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주자는 필요한 다이내믹 단계에 도달하므로 소프트 페달의 도움 없이 연습을 해야 한다. 그런 후에 소프트 페달은 그 효과를 더욱 높여줄 수 있다. 피아노나 피아니시모를 연주할 때는 그리고 팔의 유연성을 유지하도록 주의해야 된다. 만일 이런 부분이 경직되어 있다면 작은 소리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 작은 소리를 얻기 위해서는 근육의 이완과 신중하게 듣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요건이다. 우리가 피아니시모를 내기 위해서 근육을 긴장해서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소리가 더 안 나요. 그래서 사실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인제 소스테노토 페달 볼게요. 소스테노토 페달은 가운데 있는 페달이잖아요.
자, 이거는 세 개의 페달 중에서 가운데 있는 것인데 이것은 단음 장치를 올려줌으로써 대체로 하나 혹은 몇 개의 음을 지속시키는 데 사용한다. 그래서 소스테누토 페달은 댐퍼랑 다른 게 댐퍼를 올려주지만 한음만 올려주는 거. 네, 내가 치고 나서 누르면 고음만 올려주는 거. 네, 요게 소스테누토 페달이죠. 그래서 대부분 유럽에서 만든 피아노에는 이 페달이 없다. 그 이유는 브람스, 슈만, 쇼팽의 작품 연주하는 데 있어서 이 페달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므로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슈타인에서 이렇게 세 개의 페달을 처음에 이렇게 넣어서 나왔을 때 미국 사람들은 개방적이라서 훨씬 잘 받아들이지만 유럽 사람들은 되게 폐쇄적이라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자, 그러나 만일 음악에서 소스테누토 페달을 사용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면, 만약에 써져 있다면 물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소스테누토 페달은 왼쪽 발을 사용하여 조정한다. 오른쪽 발 쓰면 안 되겠죠. 오른쪽 발 쓰면 오른쪽 발은 왜 안 돼요? 댐퍼 페달을 쓰니까. 댐퍼 페달 진짜 많이 쓰니까 오른쪽 페달은 댐퍼의 고정. 그리고 왼쪽 페달로 소프트 페달과 가운데 있는 소스테누토 페달을 왼발로 쓰는 거죠. 이런 것도 아이들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우리 옛날에 기어 있는 차 운전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어로 운전면허증을 땄는데 클러치를 쉴 새 없이 왼발로 밟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클러치로 왼발을 밟고 오른쪽 페달로 악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밟았거든요. 이렇게 많이 쓰는 거를 한 발로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왼쪽 발을 써야 된다. 제가 전에 이거 세미나 할 때 그거 들었던 얘기 해드렸었는데 어떤 아이에게 여기 페달 바꿔서 연습해와 그랬더니 페달을 오른쪽 페달 밟았다 가운데 페달 밟았다 왼쪽 페달 밟았다 이렇게 밟아가지고 왔다고. 그 페달을 바꾸라는 얘기였는데 모르고 이렇게 밟아왔다고. 예, 누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자, 소스센터 페달을 누를 때는 계속 볼게요. 댐퍼 페달이 완전히 제거되도록 주의해야 된다. 같이 쓰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단음 장치가 모두 열린 상태에서 모든 소리가 울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통 지소금을 칠 때는 먼저 그 지소금이 앞에 나오기 때문에 손을 치고 그 다음에 소스센터 페달을 누르고 그리고 나서 댐퍼 페달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네. 근데 사실은 업라잇에서는 소스테누토 페달이 역할이 다르잖아요. 예, 이 역할 아예 못하고 업라잇은 가정용으로 개발되어 있는 피아노이기 때문에 뭐죠? 이렇게 눌러 놓으면 그냥 소리를 작게 만들어주는 거. 시끄럽지 말으라고. 그래서 제가 주의할 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갑자기 툭 튀어 오르면 깜짝 놀라니까 조심하세요. 왜 텅 하고 올라오잖아요. 놀라는 일이 생기니까 놀라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거 외에 다른 주의사항 없습니다. 라고 많이 얘기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책 하나를 봤어요. 이거는 피아노 어떻게 배울까라고 안미자 선생님이 쓰신 책이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책이 참 좋은 책이 많아요. 자, 이번에는 제가 전에 하려고 하다가 책이 절판돼서 못했던 책이에요. 이거 시대별 작곡가 및 연주관습 총정리. 이거는 김혜전 선생님이 쓰신 거고 상지원에서 나온 건데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안 판대요. 근데 진짜 좋거든요.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바로크, 고전, 낭만, 현대의 4개의 시대로 나누어서서 각각 역사적인 배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연주 관습, 그래서 연주 관습도 꾸밈음은 어떻게, 운지법은 어떻게, 다이내믹, 아티큘레이션, 페달 주법 이렇고 그 다음에 각 시대의 작곡가들 그리고 피아노 그 보기에 대해서 시대별로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크 시대 나와 있고 고전 시대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각 시대별로 어떻게 아티큘레이션을 써야 되고 이런 거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서 하고 싶었는데 좀 안타까워요. 못하게 되어서. 네, 뭐 어찌 되었던지 오늘은 그 중에서 페달 부분을 좀 뽑아왔어요. 그래서 페달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로크 시대의 연주 관습 중에 페달 주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프시코드와 클라비코드가 댐퍼 페달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현대 피아노로 바로크 건반을 연주할 때는 댐퍼 페달을 사용해야 된다. 이건 사람마다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바로크 시대의 페달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저기랑 마찬가지, 꾸밈이랑 마찬가지로 어떤 분은 바로크 시대에는 페달을 쓰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쓰면 안 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 그때는 이게 아니었잖아. 피아노가 악기가 바뀌었는데 그럼 어떻게 이 악기로 해야 되면 페달을 써야 돼."라고 얘기하시는 분, 학자들이 그렇게 갈려요. 네. 그래서 어떤 게 정답이라고 사실은 보기는 어렵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연구를 해 보니까 '나는 이게 더 맞겠어.' 쪽으로 결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우리는 이렇게까지 연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 해 놓은 것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해야 되겠죠 뭐. 그래서 이렇게 계속 볼게요. 그러나 두 번째 줄 보시면 "대입법적인 선율을 명료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페달 사용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음은 바흐의 건반 음악에서 페달을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원칙을 설명한 것이다. 그래서 바로크의 원칙이 나와 있는데 5가지네요. 한번 볼까요? 1 번, 댐퍼 페달은 반복되는 음이나 화음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예, 그러면은 불협이 안 들릴 테니까요. 두 번째, 댐퍼 페달은 넓은 도약을 레가토로 연주해야 될 경우에, 넓은 도인데 레가토로 연주를 손가락으로 못 하니깐요. 손가락으로 그것을 연주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다. 당연한 거겠고. 3 번, 댐퍼 페달은 화성적인 연주, 아까랑 똑같죠. 아르페지오로 연주하는 화음, 같은 화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종지, 코드를 울려주기 위한 거고요. 화려한 패세지에서, 그러니까 포르테로 내기 위해서, 네, 그 다이내믹에 관한 거,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다. 네 번째, 댐퍼 페달은 긴 음가를 가진 노래하는 듯한 선율 패세지를 풍부하게 표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다섯 번째, 리듬의 맥박을 강조하기 위해 얕고 빠른 페달링이 사용될 수 있다. 페달을 쓰면 우리 강박 같은 거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요. 요럴 때 바로크 시대 곡들도 페달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크 시대 곡은 페달을 어쨌든 많이 사용하면 안 돼요. 그죠? 네. 그다음에 인제 고전주의 시대 한번 가 볼게요. 그러면 고전주의 시대는 어떻게 됐냐 하면 18세기 후반부에 독일형 피아노는 무릎으로, 지난주에 제가 그 PPT 나눠 드린 거에 보면 있잖아요. 무릎으로 댐퍼 페달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었다. 모차르트는 그의 사본에 페달 표시를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의 아버지에게 보낸 1777년 10월 17일 18일 편지는 슈타인포르테 피아노의 페달 장치에 대한 그의 열광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무릎으로 움직이는 이 페달은 다른 악기보다 훌륭합니다. 이것은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작동하며 무릎을 아주 조금만 움직이면 곧 여음이 중단됩니다. 되게 흥분했었던 것 같아요, 모차르트가. 발로 움직이는 페달 장치는 1783년에 런던의 브로드우드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1789년에 아우구스부르크의 슈타인에 의해 개선되었다. 현대 피아노로 모차르트의 건반 음악 작품을 연주할 때 페달 사용에 있어서 선율, 텍스처, 그다음에 아티큘레이션, 프레이징의 명료함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된다. 베토벤의 새로운 건반 음악 양식에서 일어난 음향과 텍스처의 변화는 페달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래서 계속 나오잖아요. 베토벤부터 우리가 페달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다는 거. 그 자신의 페달 표시는 1795년 이후 그의 최초의 2개의 협주곡의 사본에 나타나며 그 후 그의 건반 음악 작품 전체를 통해 계속 나타난다. 베토벤의 제자인 체르니는 베토벤이 페달을 그의 작품에 지시된 것보다 훨씬 많이 사용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니까 표시한 것보다 더 많이 써야 돼요, 우리도. 네. 자, 그다음에 낭만주의 시대 연주 관습 보면 페달 주법 뭐라고 나와 있냐면 19세기에 이르러 페달은 건반 악기 작품에서 음향을 풍부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음이나 코드를 치면서 댐퍼 페달을 누르면 피아노 현에 닿아있던 모든 댐퍼가 들어 올려지면서 피아노 모든 현에 공명 진동이 발생한다. 댐퍼 페달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 1번, 손가락만으로 지속시킬 수 없는 음을 연결시키거나 길게 끌 수 있다. 두 번째, 화성의 배음이 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음색이 풍부해진다. 예, 배음이 뭐 다 나올 테니까요. 세 번째, 구조적으로 중요한 음을 강조할 때 쓸 수 있다. 네 번째, 모든 현에서 공명 진동이 발생하므로 크레센도를 더 증폭시킬 수 있다. 자, 일반적으로 페달은 피아노의 낮은 음역보다는 높은 음역에서 더 자주, 그리고 더 길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낮은 음역에서 페달을 쓰면 그게 그 음이 더
낮은 음역이 더 소리가 크니까요. 이렇게 많이 울리면 더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음역대를 칠 때는 페달을 그렇게 많이 바꾸지 않아도 되는데 낮은 음역대를 칠 때는 페달을 자주자주 바꿔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뭐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죠. 높은 음역의 현은 낮은 음역의 현보다 더 빨리 진동하고 그 진동 시간은 훨씬 짧다. 따라서 높은 음역의 불협화음은 낮은 음역에서처럼 비화성으로 들리지는 않는다. 자주 바뀌니까 낮은 음역에서는 화성을 명료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중간 음역이나 높은 음역보다 페달을 자주 바꿔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페달이 안 써 있는 음에서 정할 때도 이런 걸 참고하시면 돼요. 높은 음역대에서는 자주 안 바꿔도 되고 낮은 음역대에서는 자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쳐보면 귀로 열심히 들어보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귀가 계속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인제 페달의 종류가 나오는데 자 일반적으로까지 봤죠. 자, 당기문 페달 이거 볼게요. 우리 아까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 아까 이 안미자 선생님 피아노 어떻게 배울까 이 파란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때는 싱코페이티드 페달 그리고 또 하나 뭐라 그랬어요? 스타카토 페달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하나는 당기문 페달 똑같아요. 싱코페이티드 페달. 그런데 두 번째는 스타카토 페달이라고 안 하고 여긴 뭐냐면 리드믹 페달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냥 얘기가 말이 다른 거예요, 말이. 네. 스타카토 페달보다는 사실은 리드믹 페달이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저는 미국에서 싱코페이드 페달링 그다음에 리드믹 페달링 이렇게 배웠어요. 네. 그래서 리드믹 페달링이 훨씬 더 많이 통용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당황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런 말로도 쓰이고 이런 말로도 쓰인다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당기문 페달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페달 주법이다. 이 페달 주법은 한 음을 친 후 연주자가 페달을 눌러 주었다가 다음 음을 치는 것과 동시에 페달을 떼었다가 다시 누르는 것으로 이것은 레가토 효과를 가져다 준다. 그래서 음을 누르고 나서 그냥 이렇게 떼버리면 다 떼어지니까 다 그렇게 뚝뚝 떨어지지 않도록 누르고 나서 페달로 누르고 손을 떼도 그게 이어지고 있도록 만드는 게 레가토 페달이잖아요. 그래서 코드에서보다는 그냥 하나하나 도, 레, 미, 파, 솔 이런 거 할 때 쓰는데 우리 보통 그 레가토 페달 가르칠 때요. 뭐 도레미파솔 하면서 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같은 음을 반복음으로 치면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한 손가락을 쓰는 게 좋아요. 처음에 싱코페이드 페달 가르칠 때는. 그래야지 애들이 다른 음으로 칠 때는 레가토를 손가락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애들이 페달 하기가 어렵고 한 손가락만 가지고. 예, 그때는 뭐 예쁘게 치고 이런 거 소용없어요. 그 소리를 잘 듣는 거니까 한 손가락 가지고 띵 치고 그다음에 페달 밟고 기다리고 손 떼고 있다가 그다음 음을 치고 빨리 다시 밟는 거. 그래서 한 손가락 가지고 처음에 연습을 시켜 주시면 되죠. 네. 그래서 레가토 페달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애들하고 많이 연습을 아주 기초 단계부터 해 주는 게 좋은 것 같고 레가토 페달에서 요만큼 겹치냐? 이만큼 겹치냐? 이만큼 겹치냐? 이만큼 겹치냐 해서 음색이 엄청 많이 달라지니까 그거를 기초 단계에서도 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페다고지 책에 보면 이 싱코페이드 페달 우리는 레가토 페달이라고 보통 책에 나오니까 아이들 책엔 레가토 페달은 가르치는데 이 리듬 페달은 애들한테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근데 리듬 페달도 있으니까 책에 안 나와도 페달 얘기하실 때 이런 것도 있어. 같이 눌렀다가 같이 떼는 것도 있어. 근데 우리는 이제 페다고지 책에는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이 리듬 페달을 먼저 가르치고 그다음에 인제 레가토 페달을 가르치도록 나와 있는 책에도 준비 연습처럼 나와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페달의 종류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 언제 쓸까? 이거는 언제 치면 좋을까? 선생님 한번 이거 쳐 볼게. 그럼 이때는 이걸로 하는 게 좋을까? 이걸로 하는 게 좋을까? 아이들이랑 한번 얘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강도 할 수 있겠죠. 아이들이 이제 이게 OX처럼 드는 걸 만들어요. 하나는 레가토 페달, 하나는 스타카토 뭐 리듬 페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네, 레가토 페달 하면 스타카토 페달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 가지고 선생님이 쳐주는 음악에 어떤 걸 치면 더 좋을까? 이거는 1 학년이든 6 학년이든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고런 특강 같은 것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다른 페달 주법으로 리듬 페달이라고 나왔어요. 이거는
우리 아까 스타카토 페달링이라고 했던 거요. 이 페달 주법은 건반을 누르는 동시에 페달을 누르고 그 다음을 연주하기 직전에 페달을 떼는 것이다. 이 페달 연주법은 음색을 보다 풍부하게 해주며 구조적으로나 리듬적으로 중요한 음을 강조해 줄 수 있다. 강조할 때 많이 써요. 네,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이렇게 누르고 같이 여기서 이렇게 떼는 거죠. 그래서 요 음이 스포르잔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면 얘를 누르면 순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음이 울리면서 포르테 효과를 줄 테니까요. 그냥 손으로 치는 것보다야 훨씬 더 큰 소리가 나겠죠.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다음 밑에 보시면요. 페달을 부분적으로 바꾸어 줘야 되는 경우, 파셜 페달 체인지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대단히 큰 소리를 빠른 시간에 걸쳐서 피아니시모로 줄인다든지 혹은 다이내믹에 도달한 소리를 긴 패스지에 걸쳐 피아노로 부드럽게 줄인다든지 혹은 상성의 화성이 변하는 경우에 낮은 베이스음을 길게 끌기 위하여 해프 페달, 트리플, 쿼럴 페달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 보시면 쇼팽 팔라드가 나왔는데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조그만 글씨로 뭐라고 써있냐면 스모르 잔도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커진 데서 지금 점점 작아져야 되거든요. 점점 없어져야 돼요. 없어지면서 피아니시모가 돼야 돼요. 그럼 만약에 여기를 눌렀는데 쭉 가면서 페달을 안 바꾸고 계속 있으면 어떻겠어요? 내가 손으로 줄여도 그 디미뉴엔도가 그렇게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분적으로 파셜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살짝 살짝. 근데 이럴 때는 온 페달을 쓰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뚝 끊어져 버리니까 밑에서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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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조금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소리가 줄어드는 거를 만들어요. 우리 기초 아이들은 하지 않는 테크닉이겠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외적인 페달 사용법이 베토벤 소나타에 나오는데 여기 악보를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연주자는 몽롱한 음질을 의도하는 작곡가의 아이디어를 나타내기 위해 긴 페달 표시에 주의해야 하지만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요 위에 있는 악보가 여기 밑에 이렇게 악보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긴 페달이라고 페달이 쭉 나와 있죠. 댐퍼 페달 이렇게 길게 쓰게 쭉 나와 있고요. 밑에는 레프트 페달 있고요. 근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때 베토벤 시대의 와 그때 피아노, 베토벤이 쓰던 피아노하고 지금 피아노의 음향적인 차이가 있어서요. 이렇게 몽롱한 음향에서 선율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피아노로 하려면 옛날 피아노는 됐지만 지금 피아노로 하려면 사이를 이렇게 파샬로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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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줘야지 옛날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베토벤이 썼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현대 피아노에 맞게 바꾸는 것도 사실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에디팅을 어떤 책을 쓰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이 해놓은 게 제일 맞는지. 그래서 제일 그 사람이 연구한 게 맞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원래는. 네. 자, 그 다음 소프트 페달 얘기가 나와 있어요. 또 때때로 소프트 페달이라 불리는 아시는 거니까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우나꼬르다는 소리를 작게 하고 음색을 변화시킨다. 우나꼬르다는 원래 포르테피아노의 현 구조에서 유래된 말로써 우나꼬르다 페달을 누름으로써 해머가 세 현을 두드리는 대신에 한 현만을 두드리게 하는 것이다. 근데 그랜드 피아노에서 왼쪽 페달을 누르면 건반 전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각 해머가 상성 위의 위에서는 한 음을 내는 세 현 중에 두 현만을 때리고 한 현밖에 없는 베이스 음역에서는 현 중앙을 약간 벗어난 부분을 때림으로써 음색을 변화시킨다. 우나 꼬르다의 사용 표시는 뜨레 꼬르데 3현 또는 뚜띠 르 꼬르데 모든 현 표시가 나타나므로 그런데 보통은 뜨레 꼬르데 TC로 쓰죠. 왼쪽 페달을 떼게 되고 그 기능도 사라지게 된다. 소프트 페달은 피아노나 이게 중요한 거죠. 소프트 페달은 피아노나 피아니시모를 연주할 경우 부딪히는 기술적인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음색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 소리가 작게 안 나니까 이걸 써야지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강조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스테누토 페달 있습니다. 소스테누토 페달은 피아노의 모든 다른 현들을 진동시키지 않고 이미 댐퍼가 들려진 음들만을 지속을 시키고 즉 연주자가 친 음만을 울려주고 그 다음에 친 음들은 울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 장치는
1862년 파리에서 몬탈에 의해서 고안되었는데 되게 그랜드 피아노에 있다. 이 페달은 지속음 즉 페달 포인트를 길게 쓰는데 이상적인 도구이다. 페달 포인트, 오르간 포인트라 해서 우리가 낮은 성부에서 화성과 상관없이 지속하는 음을 우리 오르간 포인트, 그러니까 오르간이 페달로 눌러주는 음이라 해서 오르간 포인트라고 하고 우리는 그걸 손으로 하니까 페달 포인트라고 하잖아요. 예, 요 페달 포인트를 쓰기 위해서 소스테노토 페달을 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로 가면 낭만 얘기가 길게 나와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20세기에 가면 20세기는 사실은 작곡가가 페달 표시를 너무 자세하게 사실은 뭐 운악고르다나 이런 것까지 다 써놓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돼요. 예,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는 드뷔시에 대해서만 지금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드뷔시가 1862년생. 그럼 양쪽 페달을 동시에 사용해서 특수한 음색을 낼 수 있었다. 양쪽 페달이라는 거는 소프트 페달하고 댐퍼 페달을 얘기하겠죠. 우리가 투 페달스 이렇게 나오면은 그렇게 두 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람 마르그리트 롱,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인데요. 여자 피아니스트예요. 두비시하고 비슷한 시대에 살았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두비시나 이런 라벨이나 뭐 이런 그 사람들하고 교류가 있어서 20세기의 그 프랑스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들의 작품의 해석에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프랑스 음악에는 표준적인 음악 해석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얘기를 여기서 발췌를 하신 것 같아요. 드뷔시는 그의 작품에 가능한 모든 연주 지시사항을 기보하였다. 그는 그것을 매우 조심성 있게 다루었으며 때때로 이에 대해 굉장한 열성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였다. 그래서 밑에 드뷔시의 독특한 페달 사용법은 특수한 음색 효과를 창조해냈는데 그는 오음이나 오는 음계, 카덴자와 비슷한 음영과 오스티나토 패턴을 의도적으로 희미하게 만들기 위해 댐퍼 페달을 자주 사용하였다. 그래서 드뷔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라벨 같은 경우도 댐퍼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소프트 페달도 많이 쓰고 네 그리고 치는 소리 자체도 되게 다르잖아요. 이렇게 세워서 치지 않고 살짝 넓혀서 침으로 해서 모호한 음색을 많이 내고 그죠? 예, 제가 약간 드뷔시 잘 맞거든요. 드뷔시 라벨 이쪽이 잘 맞아요. 제가 하는 게 네, 차이콥스키도 좀 잘 맞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은 바흐나 뭐 이런 완전 고전 이런 쪽은 저랑 잘 안 맞아. 그게 제 손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코드의 파워풀한 코드, 그 다음에 색채를 희미하게 만드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사람이 다 피아노를 이렇게 계속 우리처럼 이제 피아노 전공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기초를 다 배우지만 내 몸과 그다음에 내 손이 맞는 스타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스페셜리스트가 나오는 거죠. 물론 다 연주하지만. 근데 아이들은 아직도 크고 있는 아이들이니까 전체적으로 골고루 배워야겠죠.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곡이 굉장히 낭만하고 저기 고전하고 낭만에 치우쳐 있어요. 그쵸? 대체적으로 바로크나 현대곡은 많이 다루고 있지 않죠. 근데 아이들도 골고루 다뤄야 하는데 그렇지만 바로크나 고전을 먼저 배우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네, 일단 일정한 박자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화성이 가능하고 그 안에서 전격으로 배우는 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낭만에 가면은 이제 악곡이 굉장히 중요해지니까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어 그냥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스트릭트하게 할 수 있어야 이제 뭐 밀고 당기고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또 현대음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바로크 고전 현대음악이 다 이상한 게 아니라 모든 시대가 다 가능한 게 현대음악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대음악은 그치만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는 옛날식의 뭐 바로크 스타일의 현대음악을 가르치지 않고 현대 스타일의 현대음악을 많이 가르치니까 그런 다양한 리듬이라던가 뭐 12조 음계라던가 이런 뭐 아니면은 뭐 박자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을 기본을 배운 후에 가는 거기 때문에 바로크나 고전을 먼저 배우는 게 아이들은 좋죠. 그렇지만 그 기초 단계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바로크나 고전 뭐 이제 현대 곡도 골고루 다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제가 필수곡 리스트 지금 하고 있는데 진전이 참 쉽지 않네요. 피아노 필수곡 리스트. 선생님들이 제가 피온모 가서 봐도 그거 되게 많이 올라와요. 저한테도 질문이 되게 많으셨고 어
소나티나 끝나고 뭐 해요 이거요. 소나티나 끝나고 뭐 해요?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예. 그래서 어떤 선생님도 막 올리시더라고요. 소나티나 끝나고 모차르트 소나타 못할 것 같은데 그 안에 뭐 하면 좋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곡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시대별로 다양하게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시대별 작곡가 및 연수 간수 총정리에 나와 있는 페달편을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를 더, 두 개를 더 봐야 되는데, 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자, 이번에는 뭘 볼 거냐면, 제가 이거 하려고 하는 책인데, 가지고 계신가요? 네. 21세기 교사를 위한 피아노 교수 전략이라고요. 예, 유은석 선생님이 쓰신 거고, 이 책 참 괜찮아요. 학지사에서 나온 책이고, 물론 뭐 책이 다 괜찮지만, 볼만한 게 많이 나와 있어요. 왜 이번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5번 손가락이 뼈에 뭐 이렇게 중심 뭐 이런 얘기 여기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책 보시면 짧고 굵게 배우실 수 있어요. 뭐 하나를 깊이 있게 다루는 게 아니라 짧게 짧게 짧게, 근데 이제 필요한 것만 그냥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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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쫙 들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는 이번에 페달이니까 페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소스테누토 페달. 이 책도 우리 나중에 북세미나에서 한번 할 거니까요. 자, 소스테누토 페달이 먼저 나왔네요. 여기는 처음에 세 개는 그냥 설명이에요. 그래서 그냥 보시면 소스테누토 페달은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댐퍼 페달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소프트 페달은 이런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했던 거이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운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넘어가 볼게요. 여기 이 얘기가 하나 있어요. 드뷔시 같은 작곡가는 음색의 다양함을 위하여 우나꼬르다를 누르고 포르테로 치게끔 지시하기도 하였다. 네,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페달을 쓸 때. 지금 우나꼬르다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나꼬르다를 누르고 포르테로 치래요. 우리는 우나꼬르다는 무조건 피아니시모에서 쳐야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페달은 소리를 만드는 것, 그리고 터치감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그래서 그랜드 피아노에서는 댐퍼하고 우나꼬르다 두 개, 양쪽 두 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섬세하고도 환상적인 음색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나와서 그 밑에부터 이제 페달링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안톤 루빈스타인 나왔습니다. 은 페달을 피아노의 영혼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피아니스트에게 피아노 페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시사한다. 피아노 연주에서의 페달의 올바른 사용법만큼 미묘한 기술은 없다고 할 것이다. 피아노 페달은 음의 강약을 조절해주는 보조 수단일 뿐만 아니라 손으로 나타낼 수 없는 음의 혼합 및 음색의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피아노는 단선율 악기와는 달리 선율과 화성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악기이기 때문에 페달이 빠진다면 모든 음이 딱딱해지고 음과 음 사이가 끊어진다. 그렇죠. 그러나 다른 책이 없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나 페달을 사용하면 음의 지속 효과를 가져와 관현악과 같은 음향을 만들고 황홀감과 환성적인 감정의 다양한 표현을 만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달 사용법은 몇 가지 사용되는 규칙들을 제외하고 아직까지도 다듬어지지 않은 채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밟는 페달의 울림을 듣고 연주하는 방법을 모를 뿐더러 자신들의 부족함을 감추려는 수단으로 페달을 사용하기도 한다. 저도 좀 그렇습니다. 좀 잘 모르는 거 나오면 막 애매하면 막 무조건 댐페 페달 밟고요. 그러면 조금 울리면 좀 나아지는 것 같고요. 자, 계속 볼게요. 많은 교사 또한 페달 역할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음, 테크닉적인 기교나 악상 표현, 독보력 훈련에 비해 관심을 덜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페달의 문제는 학생들의 직관적 지식이나 어림짐작에 맡겨지기가 쉽다. 우리는 맡기지도 않는데요, 사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작곡자의 페달 기호가 일관성이 없이 쓰여서 학생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그냥 제대로 썼으면 괜찮은데 현대 작곡가 외에는 그렇게 쓴 사람이 없으니까요. 특히 하이든에서 쇼팽에 이르는 작품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많다. 그 사람이 뭐라 그랬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요. 녹음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그들이 사용했던 악기의 차이와 출판인의 잘못된 표기 방법, 작곡자 자신의 부주의 중에서 기인한다. 사실 페달링은 중요한 거죠. 악기와 연주하는 장소의 울림, 연주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분위기, 악곡의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악보에 정확하게 나타낸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일일이 다 그렇게 하겠어요. 어떤 피아노는 되게 잘 울리면 좀 덜 밟아야 되고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페달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건 누구에게 달려 있대요? 연주자에게 달려 있다. 연주자의 특히 뭐겠어요? 귀겠죠. 연주자의 귀에 달려 있다. 그래서 페달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민한 청각이다 또 나왔어요. 페달이란 적절하게 사용했을 때는 효과적인 연주를 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했을 때는 아예 연주를 망쳐버릴 수도 있다. 때문에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해야 될 거니까 잘 보셔야 돼요. 교사는 학생을 가르칠 때 주입 위주가 아니라 밟아 어때? 하지 마시고 학생이 자신의 귀로 들으면서 페달을 밟도록 해야 된다. 네,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한 페달을 밟는 기술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또 뭘 가르쳐야 되냐면 각 시대와 악곡의 스타일에 맞는 페달 사용법을 가르쳐야 된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바흐가 나왔을 때 밟았대 밟았대 다음에 바흐가 나왔을 때 또 여기서 밟아 저기서 이렇게 하지 말고 바흐 시대는 어땠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주면 그 다음에 아이가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바흐나 모차르트, 쇼팽, 드뷔시의 작품에서 필요로 하는 음색은 각각 다르므로 그에 따른 페달 방법도 달라야 한다. 바로크 시대의 하프시코드나 클라비코드를 위해 작곡된 음악도 현대 피아노에서 연주할 때 투명한 짜임새나 아티큘레이션을 유지할 수 있다면 페달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페달의 사용 방법을 일괄적으로 분류하여 설명한다는 것은 매우 모호하고 또 피아니스트나 학자마다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달라서 정확한 답을 구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러나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교사들을 위한 지침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페달 양식의 종류와 그 사용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그래서 먼저 댐퍼 페달 나왔는데 우리 지금까지 댐퍼 페달요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하나는 연결하는 거, 하나는 누르고 떼는 거. 근데 여기는 이제 하나가 더 나오거든요. 한번 볼게요. 댐퍼 페달은 손가락만을 가지고 유지할 수 없는 음을 길게 연주하기 위해서 좋은 레가토를 만들어내는데 손가락을 보조하기 위해서 화음을 연결하기 위해서 음질을 풍부하고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리듬 악센트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페달은 배음을 자유롭게 하여 소리를 풍요롭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구분을 두 가지로 하는데 첫 번째 구분은 밟는 시간, 언제 밟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요. 여기 보시면 두 번째 터치와 동시에 밟는 리드믹 페달, 그리고 터치를 한 후에 밟는 걸 레가토 페달. 이건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던 거고 맨 위에 있는 터치를 하기 전에 밟는 방법, 어쿠스틱 페달링이라고 해서 요게 지금 처음 나온 거라 요거 한번 잘 보도록 할게요. 음향 페달링이라고 맨 밑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음을 누르기 전에 페달을 밟는 거예요. 우리는 별로 안 하죠. 우리는 주로 치고 밟죠. 근데 음을 누르기 전에 페달을 밟으면 어떻게 되냐면 음을 풍부하게 하고 둥글게 감싸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해머가 현을 치는 순간에 곧바로 배음을 얻게 되어 음이 풍부하게 표현되므로 교향적 음향 효과를 낼 수 있다. 손이 터치와는 관계없이 이전에 페달링이 행해져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페달이다. 주로 악곡의 시작 부분에서 사용된다. 그래서 여기 샘플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요 첫음을 칠 때요. 미리 페달을 밟아 놓고 손을 포르티시모로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손을 누른 다음에 눌렀을 때보다 훨씬 더 음량을 크게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럴 때 요 어쿠스틱 페달링을 쓰는 거예요. 근데 많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사실은 이런 거 별로 못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리듬 페달링이에요. 아까 우리 같이 누르고 같이 떼는 거, 그거예요. 고전파 시대에 통상적으로 구사된 페달링으로 악센트 페달링 또는 넌 레가토 페달링이라고도 부른대요. 레가토가 아니니까 넌 레가토 페달링 이름도 듣다 많네요. 이는 건반과 누름과 동시에 페달을 밟는 방법을 의미한다. 페달을 써서 내는 음은 배음에 의해 음량이 증가되므로 강박의 페달을 밟고 약박에서 떼면 결과적으로 리듬이 되게 선명하게 들린다 해서 빰, 빰 이렇게 들리는 거죠. 리듬 페달링은 이렇게 밟았던 페달을 놓아주어 동시에 생기는 액센트를 통해 리듬의 형태를 확실하게 들리게 하는 효과를 얻는 것이다. 어, 이러한 페달 방법은 어쩔 때 쓰냐면 기보된 악센트를 강조할 때 색채감을 주기 위해서 스타카토나 넌 레가토 터치를 요하는 패시지에 악센트를 줄 때, 그리고 행진곡, 왈츠 같은 춤곡에서 리듬을 부각시킬 때, 이럴 때는 리듬 페달링을 쓰는 게 좋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요렇게 떼고 있죠? 예, 요럴 때 쓰는 거죠. 나중에 이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음향으로. 자, 그다음에 레가토 페달 마지막으로 보시면 레가토 페달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페달 방법으로 음을 누른 다음에 페달을 밟고 화음이 변하는 부분에서 곧바로 다시 페달을 바꿔준다고 해서 싱코페이디드 페달링이라고 부른다. 또는 팔로잉 페달링이라고도 한다. 예, 많이 쓰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또 바로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팔로잉 페달링이라고도 하고요. 이것은 음을 풍부한 음색으로 매끄럽게 연결하거나 손으로는 연결하기 힘든 음 사이를 연결하는 경우에 필요하다. 손가락으로 레가토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도 다이내믹을 조절하고 페달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충분히 레가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레가토를 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손가락의 실제 연결보다도 음색과 다이내믹의 조절이다. 그래서 레가토를 할 때 그냥 손가락으로 연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살짝 크레센도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레가토처럼 들린다는 테크닉 그 나온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프레이즈를 동질의 음색으로 점점 크게 하거나 점점 작게 연주하면 레가토 효과가 난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손가락으로 소리를 잘 연결했다 해도 한음이라도 자연스러운 다이내믹, 자연적으로 커지는 거에 어긋나면 레가토 효과는 없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손으로만 소리를 연결시키려 하지 말고 다이내믹과 페달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지금 샘플이 나와 있습니다. 레가토 페달. 자, 그래서 여기는 스타카토니까 떼고,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누르고 또 누르고 연결해서, 네. 여기는 지금 메조 스타카토니까 여기서 또 손 떼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레가토 말고 이렇게 저기 우리 스타카토 페달 네, 쓰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번에는 아까는 밟는 시간에 따른 구분을 세 가지로 한 거잖아요. 미리 밟는다, 같이 밟는다, 나중에 밟는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거고 이번에는 밟는 길이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풀 페달. 네. 길이를 길게 밟는 거. 그러니까 끝까지 누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누르게 되면 자,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인데 페달을 끝까지 밟아서 댐퍼를 완전히 들어 올려서 현이 자유롭게 끝까지 올렸으니까요. 현이 왕 올릴 수 있게 하는 거고요. 페달로 음을 지속시켜서 원하는 레가토를 얻을 수 있고 언제 하냐면 이런 거를 풀페달 언제 쓰냐면 부드럽게 할 때 중음부 또는 고음부에서 페달을 바꿔 밟을 때 이럴 때는 페달을 빨리 사용해야 되는데 낮은 음을 할 때 포르티시모의 경우에는 배음이 많아서 음이 지저분하기 쉬우므로 다소 늦게 페달을 밟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귀가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샘플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 우리 웬만할 때 다 쓰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반 페달이나 쿼러 페달은 언제 쓰는 거냐면 야금 장치가 현을 짧게 치거나 건드리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잡음들을 제거하는 방식이고 이 방법은 야금 장치가 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을 때 효과적이다. 이 페달링은 불필요한 불협화음을 피하기 위해서 주된 흐름이 되는 화성을 약하게 할 때 기능표나 느린 템포에서의 스타카토에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쿼러 페달의 효과는 밝은 음향을 얻는 데 필요하므로 페달의 교체가 필요 없고 조금만 누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뭐 굉장히 많이 자주자주 바꿔가지고 뭐 할 필요 왜냐면 그만큼 많이 안 울릴 거니까요. 한 악절 내지는 악구 전체를 통하여 계속 사용해도 괜찮다. 보통 이상의 속도로 친 부분에서 센 여림이 피아니시모에서 메조포르테 사이일 때 이 페달을 사용하면 몸이 건조한 소리를 부드럽게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피아니시모잖아요. 피아니시모에 만약에 풀 페달을 쓴다 그러면 굉장히 크게 들릴 거고 일단 1번 네, 페달 피아니시모로 들리지 않겠죠. 최소한 메조포르테 이상으로 아무리 작게 쳐도 그렇게 들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맑은 소리로 딱 나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럴 때 이제 쿼러 페달을 쓰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기타로 터는 페달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요거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타로 나오는 게 터는 페달도 있고 그 다음에 에어 페달이라는 게 있고 핸드 페달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많이 쓰지 않는 거니까 일단 한번 읽어는 볼게요. 자, 터는 페달. 반 페달과 쿼러 페달의 또 다른 용도로 페달을 얼마나 깊게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밟은 페달음을 얼마나 제거하느냐에 관여한다. 드뷔시의 음악에서와 같이 베이스음을 길게 지속시키면서 나머지 화성을 섞는 블러드하는
예, 희미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효과를 낼 때 베이스 음에서 페달을 밟은 후에 다른 화음을 칠 때는 반쯤 페달을 떼었다 다시 밟는다. 우리 아까 왜 이렇게 중간에 떴다 밟았다 쭉 떴다 밟았다 했었죠? 네, 이렇게 쭉 가다가 그래서 왜 디미누엔도 만들 때 썼었잖아요. 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어 페달이라는 건 뭐냐면 현악기, 관악기 연주자나 성악가들은 활 또는 호흡을 조절하여 음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할 수가 있다. 그런데 피아노는 요런 거를 페달을 통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누르고 다시 댐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처럼 팍 떼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핸드 페달이고요. 핸드 페달은 손가락으로 베이스나 화음의 구성음을 계속 눌러주어 페달을 밟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네, 핑거 페달. 깨끗하고 명료한 아티큘레이션이 요구되는 바로크 시대나 고전 시대 악곡에서 많이 사용된다. 이런 것들도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댐퍼 페달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스테노토 페달과 네, 요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요게 핸드 페달에서요. 핑거 페달에서 지금 요거 알베르트 베이스잖아요. 첫 번째 거 보시면 알베르트 베이스인데 요 알베르트 베이스를 칠 때 혹시 강의 들으시면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음을 누르고 조금 누르고 있으라고. 예, 예, 들으신 적 있죠? 그게 이 핸드 페달 쓰려고 하는 거예요. 핸드 페달로 우리가 이런 음향은 사실은 우리가 페달을 쓸 수도 있겠지만 모차르트 시대의 깨끗한 음을 얻기 위해서 핸드 페달로 페달을 쓰는 것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핑거 페달 첫음을 조금 눌러주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걸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소스센터 페달 볼게요. 소스센터 페달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페달 포인트를 제대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다. 화음들이 계속 변하는 동안 맨 아래에 나타나는 베이스의 페달 포인트를 유지하기 위해 손가락만으로는 계속 잡을 수 없는 긴 음가의 음질을 연주할 때도 소스센터 페달을 사용한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고요. 이거는 뭐 아시는 얘기. 자, 소프트 페달 다 어, 반복해서 얘기가 있지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위치한 페달로 우나코르다 또는 소르디노라고도 불린다. 그래서 베토벤은요. 소르디노라는 말을 써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죠? 이러한 명칭은 음향이 줄어드는 것을 묘사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또 페달을 누르면 액션 및 건반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기계적 기능으로 인해 시프팅 페달이라고도 부른다. 네, 시프팅 페달이라고 써있는 책도 있어요. 소프트 페달의 사용은 음량의 감소를 가져오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음색의 변화에 있다. 맞죠? 드뷔시는 특정한 음색을 얻기 위해 포르테 패시지를 연주할 때도 우나코르다를 밟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우리 아까 책에서도 나와 있던 내용이었어요. 소프트 페달은 낭만주의나 인상주의 음악의 색채감을 표현하고자 할 때 많이 사용하지만 바로크 음악이나 고전 음악에서도 크고 작은 에코, 우리 아까도 나왔던 거 에코 효과 또 그다음에 합주와 솔로의 앙상블 효과를 내고자 할 때 주로 솔로에서 나오겠죠. 소프트웨어를 쓰겠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노련한 피아니스트는 화성의 미묘한 변화를 얻기 위해도 쓰고 부드러운 악구의 마지막 음을 연주할 때도 쓰고 또는 특별한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나코르다를 사용하는 것을 즐긴다. 어, 피아니스트에 따라서 우나코르다 되게 많이 쓰시는 분들 많아요. 많이 쓰지 말라는 분도 있고 소프트 페달은 단지 음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예술적 효과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사용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작게 칠 때 소프트 페달 쳐 라는 것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연주 경험이 없는 일부 교사는 재밌죠? 좌측 페달은 현악기의 야금기와 같이 큰 홀에서는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견해까지 가지고 있다. 이거 있어요. 큰 홀에 가서는 소프트 페달이 별로 효과를 내지 못하니까 쓰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거 많이 있어요. 그런 강사 선생님도 많이 계시고 교수님들도 계시고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음색의 변화를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소리를 작게 만드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소프트 페달은 음색의 변화가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틀린 말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런 점은 모든 위대한 연주자들이 애용하는 비교할 수 없이 훌륭한 장치를 피아니스트들에게서 빼앗아 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페달을 피아노라는 악기가 가진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익힘으로써 보다 폭넓은 연주의 가능성을 즐겨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페달이 훌륭한 연주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결론이에요. 이것은
타악기적 요소를 제거하려는 수단이며 피아노는 화성을 손으로 쳐야 되는 두들겨서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악기처럼 레가토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페달을 쓰는 거니까 계속 보시면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 역시 음색의 다양함을 제한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 페달을 안 쓰는 것 또한 독특한 표현의 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페달 없이 연주되는 순수하고 맑은 음색과 페달을 써서 생기는 미묘한 음의 변화를 모두 잘 구사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실력을 가진 피아니스트일 것이다. 그러니까 손으로 돼야 되고 페달의 특징을 다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이윤석 선생님 책이 참 좋아요. 이런 말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3권의 책을 했고 마지막으로 한 권을 더 보도록 할게요. 아유 있는 거 다 꺼냈으면 뭐 몇박 며칠 했어야 됐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볼 건데 송정희 선생님의 피아노 연주와 교수법. 네, 이 책은 있으신가요? 가지고 계신 분 많을 것 같은데 이 책. 네, 개정판 없으세요? 피아노 연주와 교수법. 저 이 새 책이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집에. 뭐하러 하나가 더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이거 말고 딴 책도 저기 여러 개 있는 책 있어요. 그거는 제가 뭐였더라? 학교에 애들 강의할 때 이제 단체로 구입을 했는데 책이 남아가지고 반품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냥 쓰라고 막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으신 교수님께서 그냥 주셔가지고 제가 몇 개 더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요. 나중에 그런 거 하게 되면 선생님들한테 나눌게요. 자, 피아노 연주와 교수법에는 우리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볼게요. 1709년 크리스토포리가 처음 피아노를 제작한 이후에 19세기 초반부터 악기의 발전은 급속도로 성장하여 좀 더 큰 연주를 위한 악기를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동판의 사용, 건반수의 증가, 처음엔 5옥타브였는데 7옥타브로 바뀌고 페달의 개량 등은 음향의 질적 향상을 가져왔다. 그 외에도 해머의 크기와 현의 굵기의 조정으로 강한 터치와 음량의 조절이 가능하게 되었고 특히 나무 대신 동판의 사용으로 음정의 불변성 은 피아노가 인기 있는 악기로 인정받게 된 동기가 되었다. 초기의 페달은 주로 우리 지난번에 수업했던 걸 생각해 보시면 손이나 무릎을 사용해서 사용하다가 처음에는 손으로 조절했었잖아요. 후에 발로 움직이게 되었으며 1726년 왼쪽 페달 이게 그리고 1862년에는 소스테노토 페달 그러니까 맨 오른쪽 페달 왼쪽 페달 가운데 페달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와 같은 악기의 발전은 피아노 음악을 좀 더 다양한 주법으로 연주할 수 있는 원천이 되었으며 이에 따른 연주자의 기술 연마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피아노의 음질의 생성 과정을 보면 손가락으로 하나의 건반을 때릴 때 생기는 진동의 부대적 배음이 점차 5도, 7도, 8도, 9도 순서로 연달아 소리를 내는데 하나를 치면 따라서 우리는 한 음을 치더라도 들리는 소리는 그 이상의 음을 함께 듣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듣게 되는 거죠. 이때 같은 크기로 음을 누른 다음 페달을 밟게 되면 음질은 페달의 사용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음색으로 변하게 된다. 이와 같이 페달은 보다 나은 음질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음과 음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효과적인 페달의 사용은 연주자의 예민한 음감과 이에 따른 민첩한 발바꿈, 건반을 누른 손가락의 높이, 속도, 음량 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페달 사용의 기본은 우선 발을 바닥에 고정하고 발목을 이용해서 발의 앞부분으로 누르고 이때 발가락으로 누르거나 다리 전체를 들었다 놓아서는 안 되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왼발을 약간 뒤에 놓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 들어있었던 책 없죠. 예, 여기서 처음으로 지금 우리가 보던 책 중에는 여기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은 3개의 페달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그래서 댐퍼 페달, 네, 요거는 어쨌든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댐퍼 페달은 피아노의 가장 오른쪽 페달을 말한다. 댐퍼 페달은 주로 화음을 연결할 때 또는 음질을 풍부하고 윤택하게 할 때 사용한다. 근대에 이르러서는 새로운 페달 방법으로 반페달, 쿼러 페달 여러 단계로 사용되고 있다. 음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연결 페달은 코드의 소리를 낸 다음에 페달을 떼어서 다시 누르게 되는데 이때 새로 바꾸는 페달은 먼저 누른 음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준 다음 써야 된다. 특히 음을 포르테로 친 다음은 페달을 떼어도 여음이 계속되니까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 되게 느린 템포에서는 화음이 바뀔 때마다 페달을 바꿔주고 빠른 템포에서는 잦은 페달 바꿈보다는 바꿔야 될 코드 안에서만 페달을 떼어주어서 같은 효과를 얻어줘야 된다. 네, 느릴 때는
화음이 바뀌면 무조건 바꿔주고, 빠른 템포에서는 그거보단 좀 덜 바꾸고, 예, 이렇게요. 그다음에 또는 상향 진행의 멜로디보다는 하향 진행의 멜로디에서 더 자주 페달을 바꾸게 되는데, 그것은 저음으로 갈 때 음량이 점점 커지기 때문이다. 예, 우리 계속 했던 얘기고요. 일반적으로 대위법 형식의 음악, 특히 바흐 음악에서의 페달 사용은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18세기 건반 음악의 페달 사용은 19세기 베토벤이나 쇼팽에서의 음색 효과와는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바흐 음악의 대연주가 로샬린 르텍은 말하기를 튜렉은 말하기를 바흐는 현대 피아노의 본질을 예측할 수 없었음이 사실이다. 그가 주로 사용한 클라비코드와 오르간은 현대 피아노로서는 불가능한 진실한 의미의 레가토가 가능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연주자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왔는데, 과거의 음악을 연주하는 데 있어서 악기들의 고유성을 주장하기보다는 옛날에 하프시코드가 그렇게 쳤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쳐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음악적 차원에서의 유사성을 나타내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때 바흐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내려고 했어. 그럼 이 악기로 그렇게 내도록 노력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손가락만으로는 불가능한 레가토를 부분적인 페달의 사용으로 음량의 변화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게 된다. 그 외에도 오르간 포인트와 같이 한 음을 오랫동안 지속할 때에도 댐퍼 페달이 사용된다. 이와 같이 바흐 음악에서도 적절한 페달 사용은 효과적일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바로크 음악의 특징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밑에 페달 요런 경우에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같은 코드니까요. 네, 왼손 누르는 거랑 비슷하게 가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밑에 내려가시면 일반적으로 고전주의의 포르테 음악은 연결 페달의 사용이 없었으며, 현재 출판되고 있는 모차르트나 하이든의 페달 표기는 에디터, 편집자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19세기 피아노 페달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사용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만일 페달이 남용될 경우에 작곡가가 의도한 음질을 상실하게 된다. 예를 들면 어떤 코드의 아르페지오에서, 지금 여기 보면 예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 19세기 작곡가들은 지속적인 페달 사용으로 여러 개의 음들이 모두 함께 울려 하나의 두터운 코드로 변하도록 하지만, 모차르트의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 거, 요럴 때는 이를 한음하는 독립된 음으로 소리 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페달이 요구된다. 그래서 19세기 이후에 만약에 이 곡을 친다면 쭉 눌러서 코드 하나로 쳤겠지만, 모차르트 곡은 코드 안에서 페달을 쓸 수 있지만 여기서 모차르트가 떼기를 원하는 걸 생각해서 여기서 플로팅을 써서 이렇게 가서 깨끗하게 쓸 수 있도록. 근데 이거를 만약에 왼쪽 페달처럼 이렇게 쭉 울리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고전곡을 낭만 스타일로 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페달을 시대별로 어떻게 요구했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그다음 슈베르트의 즉흥곡.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0의 4인데요. 이거는 긴 페달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페달을 끊고 나머지는 손가락으로 연결하는 핑거 페달로서 아티큘레이트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같은 화음일지라도 내려오는 음의 혼합으로 말미암아 현대의 피아노의 음향으로는 피아니시모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메조 피아노밖에 안 되는데 첫음을 치고 여기서 페달을 떼면 나머지 지금 이 왼손은 손으로 누를 수 있잖아요. 문제가 없거든요. 그다음은 칠 때까지 누르고 있는 게 가능하고, 그다음에 빠르기 때문에 요 정도의 박자는 또 올려줄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얘를 쭉 페달로 이어졌을 경우에는 오른손이 이렇게 음영이 계속 지금 인버전이 돼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들리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깨끗하게 치는 게 원래 좋다. 자, 그다음에 고전주의의 명료한 음의 특징을 위해서는 합시코드나 클라비코드의 테누토 터치를 피아노에서도 페달 없이 해보는 것이 좋다. 그러나 현대 피아노의 메커니즘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페달을 사용해서 피아노 특유의 윤택한 음질 효과를 얻는 것이 좋다. 예, 그때 뭐 치면 떨어지고 그랬던 시절이었으니까, 네. 우리 피아노 가지고 치면 또 너무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고 페달을 쓰면 또 너무 울려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제일 좋은 거는요. 우리가 지금 하프시코나 클라비코드 쳐보셨어요? 저는 못 쳐봤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유튜브가 있으니까 많이 들어보는 게 좋죠. 예, 원래 이런 효과를 내는 거야. 그럼 너는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쳤으면 좋겠니? 라고 얘기를 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음은 그 음으로, 그거 있죠. 왜 오르간 말고 그거 뭐죠? 오르간 말고 그 악기요. 오케스트라 내는 악기요. 오르간처럼 생겼는데 음색 바꿀 수 있는 그 악기 있잖아요. 그거 저 되게 부럽던데. 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저기 저 아는 선생님 학원에 갔는데 그 선생님 학원에 갔더니 그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일 막 중고 싼 게 300만 원인가 한다 그러던데. 근데 그거 딴딴 따라란 딴 따라란 딴 따라란 캐리비안의 해적 이런 거 치면 진짜 멋있거든요. 오케스트라 악기를 다 내기 때문에 걔 혼자 다 낼 수 있기 때문에 걔 그거를 거기는 어떻게 치고 있냐면 피아노 치는데 주일에는 그걸 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그 악기까지 배울 수 있게 해주는데 저 그 악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 악기는 이렇게 바로크 음악도 한번 흉내내서 해볼 수도 있고 그래요. 네. 제목을 아시는 분은 좀 올려주세요. 생각이 안 나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올려주고 계신 건데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저 일렉톤 공유. 아니에요? 아, 맞아요. 맞 선생님 고맙습니다. 일렉톤이요. 네, 감사합니다. 답답해네요. 네. 진짜 좋아요. 엘렉톤이라고도 부르고 일렉톤이라고도 불러요. 네. 네. 그거 저 진짜 배우고 싶어요. 저는 오르간이 한국에서 부전공했거든요.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와서 해보라 그래가지고 몇 번 해보긴 했는데 계속 와서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멀지 않은데 가게 안 되더라고요. 선생님들도 학원에서 제2학기로 한다면 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배워서. 네. 자, 하실 수 있어요? 유혜 선생님? 아, 그건 아니고요. 네. 자, 그 다음 계속 볼게요. 낭만주의 음악은 거의 모두가 연결 페달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시대의 페달 사용은 주로 음의 레가토 효과와 음색의 다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선율의 선명함을 위해서는 같은 화음일지라도 페달을 바꾸어주게 된다. 또한 프레이즈가 끊어지게 되면 페달도 같이 끊어주어 숨을 쉬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샘플이 나와 있습니다. 네. 뭐 낭만은 페달 많이 쓸 수 있어서 편하고 좋아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과거에는 손이 크기 때문에 음을 펼치지 못한 화음도 페달의 사용으로 가능해졌으며 특히 브람스와 리스트의 왼손 아르페지오는 페달의 사용 없이는 연주가 불가능한 것이 많다. 이와 같이 페달 사용으로 인하여 확대된 화음의 연결은 피아노의 악기에 새로운 음향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음량의 크기 역시 큰 연주홀에서도 만족한 효과를 얻게 되었다. 또한 빠른 템포의 오음계와 반음계의 연속적인 선율에서의 포르테에서는 밑에 보시면 예, 악보 있어요. 지속적으로 페달을 사용할 수 있으나 만일 학생이 프레스토와 같은 빠른 템포로 연주할 수 없을 때는 페달을 바꿔줘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빨리 훅 지나가면 울림이 빨리 지나갈 수 있는데 얘가 이게 느리게 치면 정말 많이 섞여가지고 그럴 때는 빨리 바꾸는 게 더 좋다. 그러니까 느리게 칠수록 더 자주 바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페달은 템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애들한테 페달을 정해줄 때, 페달 악보 많이 선생님들이 그려달라고 하시니까, 예, 기본적으로 페달이 그려져 있는 악보를 보시면, 그 다음에는 애들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데, 애들이 연주를 조금 빨리 할 수 있으면, 조금 자주 안 바꿔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애가 그거보다 훨씬 느리게 치면 빨리 바꿔야 되니까 템포와 관계가 아주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귀 하나만 있으면 뭐든지 해결 나요. 귀로 들었을 때 지저분하면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특별히 지저분한 음색을 낼 게 아니라면 그냥 지저분하면 바꾸는 게 사실은 정답인데 귀를 발달을 시키면 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죠. 그리고 나서 내가 바로크 음악도 많이 들어봤고 고전 음악도 많이 들어봤고 근데 그게 꼭 피아노 음악이 아니라 다양한 음악을 들어봐야 돼요. 네, 다양한 악기의 음악, 또 성악가의 음악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봐야지 이거를 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아이들 특강 시간에 다양한 시대의 다양한 음악들 많이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피아노뿐만이 아니라 오케스트라 음악도 성악가 음악도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드뷔시는 페달의 효과를 사용하여 더욱 특이한 음색을 만들기 위하여
페달을 먼저 짚고 음을 나중에 소리내는 주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우리 아까 3개 중에서 하나 있었죠. 그는 또한 반페달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것은 건반을 친 다음 음이 너무 오랫동안 진동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댐퍼가 겨우 피아노 줄에 닿을 정도만 누르는 것이다. 이 방법은 드뷔시를 위시한 다른 프랑스 인상파 작곡가들과 현대 작곡가들이 많이 사용하였으며 이 주법으로 말미암아 2개 이상의 다른 화음이 같은 화음의 연속으로 들리게 된다. 그래서 밑에 드뷔시 곡이 있는데 드뷔시든 라벨이든 풀 페달을 쓰면 되게 지저분하게 들려요. 모호하게 안 들리고. 그래서 반페달 되게 많이 써요, 이때. 그래서 이 인상파 곡 쓰려면 페달 잘 써야 돼요, 아주. 자,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런 인상파 곡들은 연주회장에 가면 연주회장이 어떠냐에 따라 되게 달라져요. 그래서 막 연주회장이 왜 건조한 데 있죠. 울림 별로 없는 연주회장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는 조금 더 페달을 깊게 밟아주고 이렇게 조절을 가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어떤 연주회장은 내가 듣는 소리와 청중이 듣는 소리가 되게 다른 데도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누가 있어서 체크를 해줄 수 있으면 더 좋아요. 내가 듣는 거랑 그러니까 앞에가 만약에 이렇게 많이 가려져 있는 연주회장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밖으로 소리가 잘 안 퍼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나는 되게 소리가 풍성하게 울렸다고 생각하는데 청중들은 막 딱딱하게 들렸다고 하는 예도 있고 어떤 데는 나는 하나도 안 들렸는데 청중들은 너무 잘 울렸다는 데도 있고 그래서 연주회장마다 가서 연주를 할 거면 미리 체크를 하시는 게 좋죠. 네, 아이들은 뭐 콩쿨 가서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뭐 어쩔 수 없고요. 자, 계속 볼게요. 현대 피아노와 19세기 피아노의 음량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베토벤 음악에서도 반페달의 사용이 요구가 된다. 특히 19세기 피아노에서는 피아니시모에서 2개의 줄을 사용하고 지금은 현대 피아노 3개가 있음을 참고해야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베토벤의 월광소나타 1악장에서 베토벤이 센티아 소르디네 그래서 댐퍼 없이라고 기재를 하고 그 대신 오른손에 페달 그때 이제 손으로 할 때였으니까를 프레이즈의 끝까지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때 반페달의 사용으로 훨씬 깨끗한 레가토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소프트 페달. 자, 소프트 페달, 소프트 페달 하면 이제 오늘 분량 다 끝나요. 자, 소프트 페달 볼게요. 흔히 학생들은 페달의 사용에 익숙하지 못하여 포르테에서는 댐퍼 페달을 피아니시모에서 무조건 소프트 페달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페달의 사용이 음량의 크기 조절을 위한 것보다는 음질의 변화에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계속 보니까 댐퍼 페달은 어떨 때 써요? 댐퍼는 댐퍼가 열림으로 인해서 내가 치는 모든 음의 배음이 동시에 울림으로 그 음색이 변하는 거. 당연히 포르테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소프트 페달을 썼을 때에도 음색이 변하는 거. 이런 생각을 안 하면 뭐 무조건 소프트 페달은 피아니시모에서만 쓰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 자, 대부분의 작곡가들은 그들의 악보에 소프트 페달, 즉 왼쪽 페달에 표기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근래 피아노 연주법은 소프트 페달의 역할에 역점을 두고 있어서 그 사용이 중시되어야 한다. 소프트 페달을 우나 꼬르다 페달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피아노 줄에 한 개만을 해머가 때린다는 말이다. 옛날 피아노는 2개의 줄을 사용하였으므로 소프트 페달의 사용으로 건반을 오른쪽으로 움직여 한 줄만을 치게 되었으나 현대 피아노는 3개의 줄로 되어 있어 2개의 줄을 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바꾸겠어요? 우리가 엘리제를 위하여를 테레제를 위하여라고 못 바꾸는 거랑 똑같죠. 그랜드 피아노에서는 건반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업라이트 피아노에서는 해머가 반인치 정도 단축된 거리에서 줄을 때리게 되어 있어.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어요. 후자의 경우, 그러니까 업라이트의 경우 음을 적게, 음량을 적게 만들 수는 있어도 그랜드 피아노와 같은 음질의 변화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실 업라이트에서는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이거는. 줄리어드의 교수 마틴 케니는 소프트 페달의 사용에 대해서 말하기를 소프트 페달을 잘못 사용하면 다이내믹에 의한 음악적 표현을 제한하게 되므로 먼저 연주자는 손가락만으로 조절을 충분히 한 다음에 예민한 판단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톤을 만들기 위하여 소프트 페달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치다가 갑자기 소프트웨어를 확 밟으면요. 소리가 확 작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그걸 예상하고 있지 않으면 소리가 작아지면서 음색이 확 변하면 노래가 갑자기 뜬금없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톤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귀가 중요한 거고 소프트 페달의 사용은 계속 볼게요. 그랜드인 경우에 음색의 변화를 일으켜서 마치 어떤 물체로 가리고 소리내는 것 같은 음질이 된다. 특히
인상파 음악의 신비로운 음색, 에코 이런 효과를 내기 위해 많이 사용한다. 이외에도 쇼팽의 녹턴과 같은 음량은 같은 포르테를 유지하면서도 음질을 부드럽게 하고 포르테로 인하여 거칠어지기 쉬운 톤을 없애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쭉 보면 소프트웨어를 훨씬 더 많이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어 에코. 그럼 뭐 만약에 고전 음악에서 그 우리 소나티나 보면 똑같은 게 반복돼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 근데 앞에가 포르테고 뒤에가 피아노인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렇게 썼을 때 두 번째 피아노에서는 소프트 페달을 밟고 치면 훨씬 더 소리의 변화를 일으키기가 좋다. 그런데 단 그렇게 했을 때 갑자기 너무 작아지면 안 되니까 음량을 생각해서 터치를 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소스테노토 페달. 이 페달은 19세기 말엽에 처음으로 슈타인웨이 피아노사에서 만들기 시작한 것으로 오늘날 대부분의 그랜드 피아노가 갖고 있으나 업라이트 피아노에는 거의 없다. 소스텐토 페달은 세 개의 페달 중에 가운데 위치하며 주로 왼발을 사용한다. 건반의 한 음을 누른 다음에 밟으면 그 음의 댐퍼만이 위로 올라가게 되어 손가락은 다음 음을 계속 소리내는데도 그 음만은 오래 지속될 수 있어 오르간의 페달 포인트 같은 역할을 한다. 생쌍의 뭐 이런 곡들, 네, 이런 거 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맨 마지 끝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현대 연주자들도 소스테노토 페달 사용에 관심이 많고 좀 더 효과적인 사용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직 그 사용이 보편화되지 않고 있다. 저도 쓸 일이 많이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소스테노토 페달은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소프트 페달은 좀 간단히 쓰지만.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내용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네. 아, 채팅에 일렉톤 써주셨구나. 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디지털 피아노에서 야마하 그거 거기서 된대요. 네. 제가 채팅을 못 봤어가지고 지금 봤네요. 자, 수고하셨고요. 오늘 정리를 조금 해볼게요. 네. 오늘은 4개의 책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북세미나에서 했던 책 빼고 나머지 책 중에서 좀 그래도 페달에 대해서 조금 잘 나와 있는 책을 제가 그거를 찾아서 4개의 책을 샘플로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책은 안미자 선생님의 피아노 어떻게 배울까라는 책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려다가 품절돼서 못한 책, 네, 김혜자 선생님의 시대별 작곡가 및 연주 관습 총정리 책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앞으로 할 건데 이훈석 선생님의 21세기 교사를 위한 피아노 교수 전략이라는 책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송정희 선생님의 피아노 연주와 교수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중심으로 우리가 페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 제가 오늘 페달 이거 못 보여드려서 다음 주에 제가 피아노에서 할 거라서 그 여기에 있는 악보들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책 있잖아요. 이 보고 있는 책의 악보들을 제가 페달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페달을 보여드리면서 이게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구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다른 악보들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요 악보, 오늘 드린 악보 다시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우리 하던 책, 예, 요거 다음 주에 우리 종강이니까 수료증, 저랑 계속 하시던 분은 영문 이름 안 보내셔도 되고, 이번에 저랑 처음 하신 분들은 영문 이름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수료증을 만들어 보내드리니까, 아시죠? 우리 수료식도 온라인으로 하는 거?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 다음 주에 우리가 수료식을 하고, 그 다음 주에 한 주를 비워놨는데, 저 한 주 쉬자고 하셔서 너무 힘드시다 그래서 비워놨는데, 제가 비워놓으니까 또 마음이 거시기 하여, 무료 세미나를 한번 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할 거예요. 네, 제가 올려드릴게요. 이따가 음악교육, 피아노 교육이라고 범영수 선생님이 만드신 건데, 값은 12,000원이고, 요게 작년인가 제가 받았는데, 네, 아니구나. 좀 됐구나. 2017년 3년이나 지났네요. 이렇게 오래된지 몰랐네. 이거 받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요 책을 다다음 주에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혹시, 사실 분은 사셔서 보시고, 혹시 안 사실 분들은 제가 요거 요약해서 드릴 테니까, 네, 같이 그냥 PPT 보면서 이렇게 같이 설명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 생각에는 그동안 제가 지금 우리가 북쌤이나 5탄이잖아요. 5탄까지 하셨던 선생님들은 다 들어와서 보실 수 있게 할까 해요. 그래서 우리 다 모여가지고 한번 무료 세미나 할 테니까 선생님 오셔서 같이 그날 시간 되시면 들으시고,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책 4권 사진으로 네, 다 올려드릴게요. 다 사시려고요. 교보문고 VIP입니다, 우리. 하도 뭘 많이 사가지고. 네, 다 올려드릴게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좋은 밤 되시고, 다음 주까지 건강하세요. 네, 질문 있으세요? 아, 네, 이거 다 직접 써머리 하신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다 베낀 거예요. 아, 그래요? 요약이 진짜 아니고 다 베낀 거예요. 그래서 오타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래도 고치려니까 너무 뵙겠- 힘들더라고요. 네, 어, 이거를 사실은 그냥 이렇게 사진으로 찍고 싶었는데요. 제가 저기 막 한 게 많아가지고, 네, 막 뭐 줄 긋고 뭐 쓰고 뭐 이런 게 제가 학교 애들 가르치면서도 쓰고 막 그랬던 책들이라서, 네, 그래가지고 도저히 지저분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이거 하려고 제가 새 책을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일일이 다 이걸 다 쓴 거예요. 다 똑같이 베낀 거예요. 그냥 요약이 아니고 페달 언제 부분을. 네, 오래 사자를 언제 사? 걸렸어요. 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 그냥 이해하시고 각자 고치세요.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이해는 가시는 부분이니까. 네. 자, 오늘은 중국 컨셉으로, 중국인 컨셉으로 선생님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어려워요. 즐거운 저녁 되시고, 편안한 저녁 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봤어요, 중국인 컨셉. 아, 이거요?